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장이에요. 어마어마한 장입니다. 이 좋은 장에 여러분들 계좌 수익 못 잡아내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유튜브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에서 진행을 해드립니다. 자, 시간 없으니까요. 화면 보면서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자, 화면 보시면 이렇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월봉 기준에 3,000포인트 요 자락에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요 자락에 놓여져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준. 월요일 날 분명히 여러분들께 아주 강력하게 강조를 드렸단 말이죠. 월요일 날. 그렇게 해서 지금 글로벌 시장의 모든 흐름이 대세 상승의 기준이고 또 유럽 쪽의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까지 겹쳐져 있고 아시아 쪽에서 이제 국내 증시가 유독 요 올해 저점 부분에 놓여져 있긴 합니다만 누적적으로 2015년 말 2016년 저점 대비해서 지금까지의 랠리 60%의 랠리 이 기준은 뭐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비슷한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디커플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단기적으로 놓고 볼 때 미국 장의 흐름이 강세를 띨 때 우리가 눌려져 있기 때문에 요 정도 범위에서 디커플링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추세 추이의 흐름은 뭐다? 이게 지금 깨질 장입니까? 이게 붕괴될 장이에요? 강한 장입니다. 더더욱 좋은 거는 전기전자 업종의 기준에서 더더욱 강합니다. 그죠? 지금 뭐 하이닉스 바닥 대비 20%대 폭등, LG노텍 또 DB하이텍 오늘 또 시가총액 규모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3 좋은 수준까지 어제 7%에 이어서 오늘 어마어마한 손바뀜의 흐름. 어우 대단합니다. 아쉬웠던 거는 운수장비 자동차 쪽이 조금 아쉬웠던 거고요. 대신에 LG화학 쪽의 강세 흐름이 또 긍정적으로 시장을 잡아줬잖아요. 결론적으로 긍정적인 흐름 그리고 조금 오늘 아쉬웠지만 여전히 뭐 긍정적인 흐름 그리고 셀트리온 주봉 단위에서 좀 보자 그랬어요. 많이 눌려서 아쉽지만 주봉의 기준으로 좀 보자. 그리고 LG화학의 흐름도 빠르게 777 럭키7 빠르게 80만 원 위쪽 당연히 90만 원 100만 원으로 올라가야죠. 오늘의 흐름은요. 시장에 윤정도 뭐라 그랬어요? 55에서 70%. 예? IT 자동차 LG화학 오늘도 예전 고객분들께서 전화가 많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뭐 이런저런 우리 직원분들 대화 과정 속에서 뭐 예전 분들 누구누구도 계시다 했더니 지금도 계세요? 아빵님도 계세요? 태민님도 계세요? 마님도 계세요? 뭐 예쁜 궁디님도 계세요? 뭐 이렇게 결론적으로 외부에 다른 데 가 보셔봐야 주력주 기준 55에서 70%를 IT를 비롯한 실적주 그러니까 실적주라는 거는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냥 뭐 포스코 실적 좋아 이 개념이 아니라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실적. 오늘 뭐 마케팅만 좀 많이 하려고 했더니 또 이거 안 되겠네. 예? 윤정도 최고야 1111 한번 갑시다. 1111 그러시면은 주도주라는 게 뭔지 명확하게 제가 구분을 지어드릴 테니까 매번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말씀드리지만은 또 새로 오신 분들 또 매번 들으시는 분들도 예전에 우리 그 계속 무료방 들으시는 분들 VIP 회원님들이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윤정도 교주 얘기를 계속 들어야 불안감이 없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똑같은 얘기 또 들어. 왜 맨날 똑같은 얘기 들으세요? 좀 쉬세요. 아니야 하루라도 안 들으면 내가 뭔가 허전해. 그 얘기를 해드릴 거란 말이야. 윤정도 최고 넘버원 1111 내일도 뭐 그냥 상한가 종목 그냥 시원하게 그냥 시가총액 1조 이상 처리해서 시원하게 지난주 목요일처럼 N소프트 같은 종목에서 8월 17일처럼 8월 10일처럼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의 상한가 빵 이렇게 1111 오케이 빨리 능동적으로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어이구 방송 시작했구나 해가지고 빨리빨리 접속하시게끔 1111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준점을 잘 설명드릴 때 들어보세요. 우리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랠리가 나올 때 이 2003년도 3월에 바닥을 찍을 때가 시장 지수가 512포인트였어요. 그리고 2007년도가 2000포인트를 넘깁니다. 몇 퍼센트예요? 300% 올라왔죠. 300% 올라올 때 시장의 주도주는 누구였을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당시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요. 2004년 4월까지만 올라갑니다. 2004년 4월. 왜? 환율이 1140원에 방어가 됐으니까. 2004년도 하반기 기준에 3분기 이후 기준에 어떻게 돼요? 환율이 깨져 내려가서 900원까지 이탈이 됩니다. 수출주가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죠. 삼성전자 가는 게 아니에요. 못 갑니다. 현대차 못 가죠. 결론은요. 수출주 중에서 가격 결정력이 있었던, 가격 경쟁력이 아닙니다. 수출주 중에서 가격 결정력이 있었던 조선주들이 날아갑니다. 이 기간 내내 그 조선주의 랠리가 어느 정도 나오냐면요. 현대중공업, 지금 뭐 인적 분할 다 했죠. 그 현대중공업이 15,900원에서 정확히 15,900원에서 55만 5천 원까지. 55만 원인가 55만 원까지. 그렇게 해서 몇 배가 올라오냐면 이거 계산해주면 33배 올라옵니다.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옵니다. 시장 대비해서 10배 올라옵니다. 즉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그 업황에 맞는 실적을 내줄 수 있는 업종군, 거기서 실적이 나오는 기준을 얘기하는 거지. 아니 막말로 막말로가 아니라 농심은 실적이 안 좋습니까? 라면값 올렸는데 라면값 올린 만큼의 매출은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런 실적 개선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실적,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업종이 누구냐? 그럼 그 다음 범위에 리먼 브러스 터지고 나서 바닥 찍은 거 900포인트 이탈됐다가 2000포인트, 2200까지 올라왔을 때 150% 올라왔을 때 시장 150% 올라왔을 때 원래는 글로벌 시장의 정점은요 2009년 1월이에요. 그리고 3월 달에 바닥 찍고 거기서부터 제대로 돌리는 거예요. 왜? 양적 완화가 의회에 통과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당시에 150% 올라갈 때 시장은 뭐가 가죠? 차화정이 갑니다. 차화정 랠리. 그렇게 해서 화학정유는 너희들 왜 오르니? 라고 했더니 유가가 강세를 띄어서 오른대. 재고를 해놨더니 재고자산이 강세를 띄어서 확 그냥 막 그냥 진짜. 펀드에서 돈이 빠졌던 게 랩 상품으로 돈이 다 들어갔어요. 펀드에서 돈이 빠진 게 너무 손실이 크니까 그게 랩 상품으로 갔다고. 랩 상품의 자문사가 뭘 살까 명분이 없어. 돈은 들어오는데. 그래서 유가가 강세를 띠니까 화학하고 정유업체를 편입을 하라고 하고 그 수급 논리에서 그들이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말이 안 맞는다라는 게 원유가 그 당시 기준에 경기가 좋아져서 유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화폐 가치의 훼손, 달러 인덱스, 달러 기축통화 달러가 인위적으로 유로화나 파운드화 대비가 아니라 엔화 대비해서 상대적인 약세를 띠게 되면서 달러 인덱스의 약세를 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1달러에 1리터 원유를 팔았다고 치면 원유 1리터를 1달러에 팔았다고 치면 빵 하나를 살 수 있었는데 이게 달러가 약세를 띠니까 1달러에 1리터를 팔면 빵 하나를 못 사. 그래서 1달러 50센트 2달러. 그러니까 즉 유가가 100불을 가버린 거예요. 그 100불에서 맴도는 거야. 결론적으로 실질적인 실적이 아닌 화학정유는 이제 어찌됐건 수급 논리로 의해서 갔고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LG화학과 롯데케미칼이 얼마? 13배, 14배가 올라옵니다. 13배, 14배. 시장 150% 오를 때. 그리고 정유는 5배 정도 올라요. 근데 실질적이 되는 건 어디서? 실질적이 되는 거. 자동차. 왜? 엔화가 1달러에 엔화가 약세를 뜰 때 예를 들어서 120엔, 1달러에 120엔. 근데 그게 밀려 내려가서 70엔대까지 내려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70엔만 줘도 1달러를 받아. 120엔을 1달러 가지고 120원 받아오던 때랑 다르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 한 대를 미국에서 1달러에 팔았어. 자동차 한 대를 1달러에 미국에 팔면 엔화가 약세를 뜰 때는요. 1달러에 차 한 대 팔아가지고 120엔을 받아와서 그 120엔 갖고 월급 주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엔화가 어마어마한 강세, 달러 약세를 뜨니까 1달러에 자동차 한 대를 미국에서 팔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70엔뿐이 못 받아. 그러다 보니까
일본차 입장에서는 1달러 50센트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야. 예전 가격으로 가려면. 혹은 2달러. 그러니까 자동차, 현대차, 기아는 가만히 앉아서 우와 대박 났다. 미국의 그 등치 큰 친구들이 서브프라임 뭐예요? 주택담보대출이죠. 모기지론. 그러니까 프라임이 있고 알트A가 있고 서브프라임이 있습니다. 프라임은 80% 점유율인데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프라임. 그렇게 해서 1금융권. 그러니까 우량. 그리고 알트A는 뭐 2금융권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준. 그리고 서브프라임은 신용이 좀 낮으신 분들의 기준 10% 수준. 그게 빵 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거품이 깨지다 보니까 이 등치 크신 분들이 식료품까지 식료품 사러 가야 되잖아. 밥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예전에 뭐 포드나 링컨 이때만큼 큰 막 캐딜락 이런 거 타고 다니다가 도저히 생활고 때문에 감당이 안 돼. 그래 소형차를 사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차는 엔화의 약세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많이 앉아서 자동차는 어마어마한 실적을 낸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슈퍼볼 광고를 할 정도로 자동차의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개선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벌은 그 수익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뭐 R&D 연구개발 잘 해서 R&D 비용 잘 쓰고 해서 지금까지도 뭐 어느 정도 일정 범위의 매출 기준 잡아내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그 당시 기준에 그러니까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랠리에서는 조선 30년 만에 업황 호조세. 30년입니다. 그냥 호조세가 아니라 30년 만에 업황 호조세. 배가 수명이 다 있는데 그거를 이제 다 정리하고 새로 발주한 30년 만에 대규모 발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윤 정부는 어설픈 지금 수주한 게 뭐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 뭐 2008년 9년 대비 뭐 사상 최대치 수주 콧방귀도 안 껴. 2005년도가 승복 과잉이에요. 그거를 넘기려면 어떻게 돼야 돼? 최소로 20년 25년 뒤에 가는 사실은 그런 어마어마한 실적의 기준은 어찌됐건 그거 그 다음에 자동차의 기준에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지금의 시대는 뭐예요? 정확히 2015년 12월부터 금리를 올립니다. 언제부터 금리를 올렸는데 잘 보세요. 2003년 3월부터 랠리인데 실제 이제 시장의 금리는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를 올린다 그랬죠. 몇 번? FOMC 회의가 1년에 8번 회의가 열리니까 8번 플러스 2년 8번 플러스 6월이니까 한 번 해서 17번. 한 번 올릴 때마다 25bp. 25bp를 올렸으니까 4.25%포인트를 올린 거예요. 그러면 기준금리는 1%였어. 그럼 얼마? 5.25까지 올린 겁니다. 그러던 거를 리먼 터질 때 금리를 내린 게 아니라 리먼 터지기 전인 2007년 9월에 금리를 내려요. 2007년 9월에 금리를 내립니다. 그럼 글로벌 시장의 지수가 어떻게 됐을까요? 2007년 9월에 금리를 내려. 야 있잖아. 금리를 내릴 정도로 경기가 안 좋아. 농담하는 게 아니라. 10월이 정점이고 그 다음부터 조정이에요. 그러다가 폭락이 온 거죠. 그 금리를 다시 올린 게 언제? 마지막 금리 올린 게 2006년 6월인데 이로부터 해서 2015년 12월에 금리를 올리니까 얼마요? 9년 6개월 만에 올린 거예요. 9년 6개월. 그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아진 거예요.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아졌어. 그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아진 이후에 공화당 정부에서는 미국의 공화당 정부 보수의 정부에서는요. 아버지 부시 때 걸프전 이라크전 나. 뭐 아들 부시 때 걸프전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부시 때 걸프전 이라크전이 나. 원유 사업에 관여를 해. 무기를 막 우리나라에도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막 팔아먹어. 방산업체, 전통 에너지 업체, 방산업체 이런 쪽이 전통 보수 쪽 공화당의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시가총액 1위가 엑선모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우지수에서 엑선모빌이 퇴출될 정도. 공화당 정부에서도 시가총액 1위는 누가? 애플이 그냥 주구장창 올라가. 애플이. 와우 애플이 막 올라가. 2017년도에 1조 달러를 넘기더니 지금 뭐 2조 달러 넘기고 막 3조. 아마존 막. 그렇게 되면서 아마존 넷플릭스 막 터져 나오면서 어떤 게 돼요? 서버발 디램.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삼성전자가요.
2013년 영업이익이 얼마야? 36조 7천억이었어요. 이게 57조를 넘긴 게, 57조를 넘긴, 36조 7천억에서 57조를 넘긴 게 2018년도란 말이야. 2018년도. 이때 57조를 넘긴 사상 최대치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자사주 이익 소각 14%. 이거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자사주 이익 소각 14%야. 왜? 삼성전자 니들만은 인적 분할이 안 돼. 현대차, 현대그룹도 전부 뭐 자동차 그룹부터 해서 전부 인적 분할을 하고 지주사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LG그룹도 LG, GS, 뭐 LS 전부 분할을 하고 다 되는데 삼성 너네만큼은 인적 분할 안 돼. 불법이야. 그게 이제 특별법으로 된 거거든요. IMF 이후에 야, 한국 기업들은 문어발식으로 하면 안 되고 족벌 체제 경영하면 안 되고 투명성을 가지고 가 해서 지주사 전환하게. 그렇게 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계속 연장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주사로 전환하면은 자사주의 의결권을 줘서 홀딩스, 지주사가 그 의결권 가지고 지배력을 장악하는. 그렇게 되면은 당근이 되는 거죠. 근데 채찍은 뭐냐? 야, 지주사 전환해. 그러면은 예전에 썼던 차명이 다 뽀록이 난단 말이야. 하여간에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그 정도의 자사주 이익 소각. 거기에다가,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내주는 업종이 없어요. 그래서 2015년부터 글로벌 시장의 IT의 강세에 맞춰서 2015년 12월부터, 그러니까 2016년부터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을 견인한 겁니다. 2016년, 17년, 2년 동안 실질적으로 2017년 1년 30% 올라올 때 전기전자 업종 116% 올라온 거라고 그랬죠. 지금도 하이닉스는 25,650원이 저점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 2016년 5월 18일 분기 실적 5천억 미만으로 예상하고 있을 때. 이게 20조 8천억의 분기 실적, 연간 실적을 내요. 그럼 분기 5조죠. 영업이익이 10배가 증가해. 그렇게 됐는데 25,650원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었다고 치면 뭐 지금 11만 원 넘겼지만은 그럼 얼마? 7만 5천 원이니까 대략 300%. 시장은요 지금 60% 수준, 50%, 60%라고 칩시다. 그럼 5배 올라온 거예요. 그게 주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실적이 좋아요. 신세계 실적이 좋아요. 이런 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실질 업황이 글로벌 업황에 맞게 아니면 특출나게 우리나라 뭐 조선업종이 30년 만에 업황을 줬어요. 이런 기준에서의 주도력을 가져가야만 그 주도 업종, 그 실적은 훼손되지 않는다. 주가가 밀려도 회귀가 된다. 우리가 지금 셀트리온 이번에 들어가서 솔직히 곤혹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난감해.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중기 추세적으로 얘를 가져갈 수 있을까? 아니야. 여차하면 손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SK바이오사이언스 어마어마한 더블 수익을 내도 마지막 자락에 거래대금 죽으면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왜? 도저히 얘네는 저평가라고 인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해되세요?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저평가냐를 논할 때 기준을 잡자는 거죠. 결론적으로 시황 얘기를 안 하고 뭐 말 그대로 뭐 광고만 할까? 이게 아니라 기본적인 시장 원리나 기본적인 주력주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해서 주력을 50에서 70%. 근데 실질적으로 채우는 건 여러분들 자유인 거지. 근데 윤정도는 돌아가더라도 또 여러분들이 나 카카오게임즈 이런 수익 내고 싶은데 삼성전자는 언제 가나 하더라도 여러분들 자산을 지킬 수 있어요. 언제든지 카카오게임즈든 8천억에서 6조, 7조까지 올라온 위메이드든 이런 종목에서 수익도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뭐 힘겨운 것 같고 하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주력주의 기준에 삼성전자가 2016년 이후에 지금의 랠리 시장 대비해서 4배, 5배 이상 올라와 있는 랠리 또 2020년 11월부터 해서 12월 1월 때까지 올라왔던 삼성전자의 랠리가 75%입니다. 시장 40%, 삼성전자 75%를 넘면서 시장 40% 견인. 하이닉스가 얼마? 90% 올라오면서 시장 40% 올라오는 거 견인. 언제? 11월, 12월, 1월. 또 LG화학이 60만 원에서 105만 원, 75% 올라오면서 시장 견인. 현대차, 기아 뭐 연초에 난리가 났죠.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애플의 이슈든 어떤 이슈에 대한 변동이 확장된 거예요. LG전자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주력주 채우는 거 55에서 70 채우는 거는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 계좌 갖고 와보세요. 한번 봅시다. 계좌 한번 봅시다. 이걸 안 한다 해도 못한다 해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단 주력 포트폴리오 안전성을 먼저 확보해 놓고 나머지 자금에서 카카오게임즈도 하고 뭐 펄어비스도 하고 엔소프트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한다. 아시겠죠? 이걸 알아들으시겠으면 0000 한번 갑시다. 0000 윤정두의 영원하라. 그리고 우리 직원분 내가 매번 얘기해. 매번 좀 까먹지 마. 우리 직원분들 진짜 나 진짜 눈물이 날라 그래 힘들어서. 날씨가 지금 이렇게 추워 죽겠는데 에어컨을 왜 트냐고. 에어컨 틀지 말라고 며칠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 에어컨 틀어가지고 여기가 저려요. 저려. 바람이 이렇게 오니까 제가 에어컨 끌어 갔다 올게. 아우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진짜. 0000 빨리 누르세요. 나 물 마시면서 에어컨 끄고 올게. 진짜 정신 나간 것도 아니고 몇 번을 얘기를 해도 에어컨 틀어놓고 그것도 온도 26도로 해놓고 냉방을 해놓고 있어. 이 겨울에. 여기가 시려. 나 어제도 병원 갔다 왔어요. 운동 부족해갖고 어깨가 오십견이 와가지고 도수 치료 받는데 죽는 줄 알았어. 막 뒤로 막 꺾어. 근데 이쪽도 막 너무 이 냉기가 이렇게 오잖아. 여기 아시잖아. 막 이게 굳어요. 1시간 반 하려면. 2, 3일 전에 그 얘기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응? 자, 엄지척 해주시고 0000 갑니다. 오늘은 접속에는 어제보다는 좀 적으신데 장이 애매해서 그런가? 자, 하겠습니다. 숨이 차요. 몸 관리를 못해서 뚱뚱해지다 보니까 숨이 찹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기준에 보시면 비단 오늘의 흐름이 아니라 지금 뭐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또 이쪽으로 쭉 넘어와서 뭐 컴투스까지도 게임주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간 의약품 제약바이오 쪽이 꽉 차있던 것처럼 느껴졌던 그러한 뭐 한동안 또 시즌 시가총액 뭐 2위 뭐 이렇게 올라와 있었잖아요. 그러한 흐름이 순환성이 바뀌어버려서 또 2차 전지 기준, 그다음에 게임주 기준. 근데 이거를 왜 수익을 못 잡아내냐는 거죠. 이 수익을 자 한번 보시자고요. 여러분들께 8일날 잘 보세요. 비단 오늘의 게임주가 아니라서 왜 오늘의 기준을 또 얘기를 하냐면 펄어비스 사상 최대치, 카카오게임즈 사상 최대치, 위메이드 사상 최대치. 그죠? 전부 사상 최대치 고점 들었어요. 전부 사상 최대치 고점. 근데 그 내용이 위메이드 8일날 관심 종목 올려드리는 내용이 그리고 장중 기준에 컴투스. 응? 위메이드 10.84 8일날 지난주 월요일 뭐 2차 전지는 나중에 얘기한다고 치고 뭐 나머지 부분도 나중에 얘기한다고 칩시다. 이거 보시면은 8일날 1조 이상짜리 종목의 상승률 위메이드 10% 상승률 3위 1조 이상짜리에서 컴투스 6.9% 와우. 데브실서도 저기 있고 개장 전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올려드려요. 개장 전에 또 야간 교육 해드리고 엔소프트 여기 있네요. 월요일날 지난주 월요일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엔소프트를 누가 저 당시 기준에 쳐다보고 있어? 안 쳐다보잖아. 이거 목요일날 상한가입니다. 목요일날 줬는데 월요일날 주고 목요일날 상한가하면 야 시간이 며칠이 지났는데 아니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2,300개 종목에서 하루에 5개 올려드리는데 좀 이따 보시면 다 계속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컴투스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컴투스 엔소프트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컴투스 엔소프트 거기에 2차 전지 거기에 두산중공업 쳇바퀴 돌아 거기서 8일날 이렇게 올려드렸으면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 되죠. 일주일에 몇 종목이나 나온다고 윤정두가 딱 엄선해 주는데 대형주 아무거나 막 갖다 넣어줘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가장 핫한 거 거래대금 가장 핫한 거 거래량이 아닌 거래대금
그 교육 다 해드리고. 그 다른 분들은 신혼종합개발 벤자민 선생님 상한가 기계시지 완전히 이제. 상한가 잡아내시고. 또 이런 수익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아니 그럼 8일날 카카오 게임즈 매매하신 분이 우리의 기준대로 고점에서 꼬리 달려오는 차익실현도 하고 또 윤정두가 전략 잡아들여서 비중 가져가기도 하고 매매하신 우리 반 선생님께서 이때 매매하고 카카오 게임즈 매매 안 했을까? 오늘 같은 날 그냥 신나셨겠지. 마찬가지로 주린열공 선생님 윈메이드 패던 넘더 패기 옹라고 왜? 8천억짜리가 7조까지 올라가요. 오늘 또 사상 최대치. 또 9일날입니다. 9일날 컴퓨터 윈메이드 나머지 뭐 2차전지 빼고 일단 뭐 어제 사상 최대치 LNF 찍었잖아요. 또 자 2차전지 빼고 나중에 얘기하고 윈메이드입니다. 내리 연속 오르는 거잖아. 뭐 5% 등락을 떠나서. 11월 9일 윤정두 생일입니다. 11월 9일 윤정두 생일입니다. 자, 뭐예요? SK 하이닉스. 그러고 나서 쭉쭉쭉.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8일날, 9일날 내리. 그러니까 오픈을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윤정두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우리 VVIP 회원님들은요. 계속 매수, 계속 매수. 신규 들어오신 분들 매수. 얘기했잖아요. 어제도. 화요일날 저녁에 돼서 어제 가입할 걸 화요일날 아침부터 들어갈 걸 그랬으면 오늘 카카오 게임즈 매수 사인이 98,800원 10% 신규 편입자 101,500원 추가 5% 못했어요? 그럼 101,800원 추가 5% 못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했어? 오케이 106,000원에도 5% 사상 최대치 신고가 돌파할 때 그냥 아니지 프로그램 수까지 다 들여다보면서 거래대금 들여다봤더니 거래대금 1위까지 올라온 그 기점에서 프로그램 쓰고 최상위로 올라온 그 흐름에서 이것만 해도 오늘 98,800원에 10%만 들어와도 얼마예요? 11% 수익이요? 11% 수익이라고 시가총액 4위짜리 시가총액 8조를 넘긴 오늘 거래대금 1위짜리 종목에서 근데 그거를 나 잘랐어요가 아니라 계속 오픈해드렸잖아요.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에 주린이 달리전 선생님 내년 8월 17일이 만기예요. 유료 회원이면 유료 회원 뒤에 숫자 써 있는 거는 그죠? 또 벤자민 선생님 갤럭시 모니터리 툭 하면 상한가 가는 종목. 위메이드 데브 시스터즈 와우. 남들은 이 수익을 내시는데 왜 컴투스 위메이드 11월 9일 컴투스 거래대금 2천억 넘깁니다. 넘겼습니다. 대박 납니다. 대박 났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뭐 심택 이런 종목까지도. 결론은요. 자, 18일 월요일, 9일 화요일 위메이드, 컴투스, 카카오 게임즈 뭐 2차전지 나중에 보자니까 일단. 어제까지 사실 치대쳤잖아요. 컴투스. 10일날 컴투스 왜? 컴투스가 거래대금이 2천억 이상이 빵 터져서 자, 수요일날 컴투스 들여다봅니다. 컴투스 들여다보셔야 돼요. 거래대금 2천억 터졌습니다. 라고. 폭등. 게임빌 상한가. 대부시서즈까지. 신뢰도가 없으니까 오픈을 해드려도 이게 지금 너무 종이가 많아서 9시 개장 전에만 올려드리지. 조금 이따 또 어떻게 해요? 방송 끝나면 심야 시간에라도 내일 공략주 이렇게 올려드리죠. 올려드리면 뭐하냐고. 교육해드리면 뭐하냐고. 결론은요. 보세요. 카카오 게임즈 있어 없어? 컴투스 있어 없어? 5종목이에요. 소름 안 돋아요? 뭐 내가 지금 수십 종목을 뿌려놨나? 게임빌 남들은 상한가 잡고 바른손 상한가 잡고 게임빌 컴투스랑 컴투스 지주에서 게임빌이지. 그렇게 해서 상한가 잡아내시는데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 1조 안으로 들어와 버리죠. 10일날 대부시서도 컴투스 남들은 컴투스 다 더블 난 종목들 왜 수익률이 이래요? 꼬리 달리거나 하면은 다 잘라낸단 말이에요. 위메이드 몇백 프로 수익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꼬리 달리고 조정받고 음봉 떨어지면 전량 차익 실현이야. 그리고 나서 재편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고점을 놓쳐요. 이거 왜 올라요? 카카오 오늘 게임즈 왜 올랐어요? 저평가로 올랐나? 카카오 게임즈 왜 올랐어요? 뭐 끝내줘서 올랐나? 이제부터는 모멘텀을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사실상 머니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끝내주기 좋아서 더 갑니다.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36만 원 찍고 20만 원대까지 단기간에 또 내려옵니까? 회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주가에 반영돼 있는 내용 자체를 확대 해석을 하면은 주가 조정 받을 때, 얘 끝내준다는데 뭐, 리메이드, 뭐, 미르포 초대박 나가지고 주가에 반영됐잖아. 다만 지금이 여러 가지 이슈가 겹쳐지니까. 블록체인, 뭐, 응? 메타버스, 뭐, 응? 셧다운, 뭐, 관련된 내용, 그 셧다운 제도 완화된 부분들, 그건 다 노출돼 있던 거잖아요, 사실. 결론적으로 컴퓨터입니다. 우와우! 마르스 선생님 내년 1월에 만기신데 와우 컴퓨터 11월 10일 날 와우 그럼 11월 10일 날만 컴퓨터 하셨을까? 그럼 11일 날은 어때? 11일 날 드디어 이제 엔소프트 상한가 컴퓨터 수주가 폭등 카카오 게임즈 폭등 지난주 내내 그리고 어제 하루 쉬고 게임즈들 다 날라가 그죠? 어? 지난주 하루 쉬고 다 날라가 상한가 응? 게임빌 폭등 컴퓨터 폭등, 대부 실수 폭등, 카카오 게임즈 폭등. 11일 날 목요일은요. 월, 화, 수 다 했어요. 목요일 카카오 게임즈, 컴퓨터. 매일매일 오픈해드리고 매일매일 기준 잡아드리는데 왜 이런 엔소프트 같은 종목 이런 수익 왜 문자 보내시나요? 심택이 오늘 흔들렸죠. 굉장히. 결국은요. 손바뀜이죠. 기관은 팔고 외국인은 샀다? 손바뀜이지. 12일입니다. 12일 금요일 한정기술 오늘 한정기술 또 추가 폭등해. 위메이드 컴퓨터 카카오 게임즈 한정기술 카카오 게임즈 두산중공업 NF5 어제까지 또 사상 최대치 그러고 나서 위메이드 컴퓨터 이게 12일이란 말 금요일 날 게임주들 월요일 하루 쉬었을 뿐이에요. 10일 금요일 날 게임주들 N소프트 추가적으로 보십시오.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빠지지 않죠 카카오 게임즈. 빠지질 않잖아. 12일 날 수익 감사합니다. 응? 에디슨 EV 세미시스코 265% 수익 났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또 계좌가 드디어 최고 수익까지 났어요. 누적 수익이 드디어 빨간불로 돌아왔어요. 12일 금요일 기준. 우리 스테반 선생님 7월 10일 내년 7월 10일 만기. 내년 7월 10일 만기라고. 비싸요. 비싼 게 문제야. 수익이 중요한 거지. 수익을 내려고 해야지. 검증된 사람한테 검증된 종목으로 대용돼서 수익을 내셔야지.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나오는 종목군들에서 어디 이상한 소형주 잡지 말고 와 컴퓨터 행복해요. 어제 장 막판에 대표님 문자 보고야 이거. 문자 보고. 이 문자 보고라는 이 단어가 방송에 나가면 안 돼서 제가 지웠어요 아까. 우리 마음의 평화 선생님 내년 8월에 만기시라고. 오늘 문자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차익 실현했습니다라고. 우리 스페셜 교육방에 계시는 분들도 회사에 전화하셔가지고 이번 강연회 때 참여 여부를 말씀하세요. 특급 호텔에서 강연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인원이 몇 분이신지 가늠이 안 돼서 또 호텔이 지금 뭐 연말 또 위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성수기 그렇게 돼서 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12월 달 토요일 강연회, 12월 토요일 특급 강연회 스페셜 교육방 또 VVIP 방 참여하실 분들은 빨리 말씀하셔야 돼요.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 나는 회원은 아닌데 회원분들이 진짜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나도 동참해서 한번 보고 싶어요. 선배분들 얘기도 듣고 싶어요. 그러신 분들은 강연에 오세요. 다만 특급 호텔 강연에 실비입니다. 실비. 무료 강연회가 아니야. 실비. 응? 굉장히 비쌀 거야. 굉장히 비쌀 거야. 전화하셔서 신청 미리 해두세요. 가격은 설정되는 대로 말씀드릴 테니까. 자, 그렇게 해서 15일 날 기준에 15일 날 기준에 LG노텍 또 DB하이텍, SK하이닉스, 삼성전기 뭐 이런 종목군들 오늘 추가적으로 DB하이텍 어떻게 했어요? 손바뀜 어마어마했죠. 응? 손바뀜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응? We made. 결론적으로 15일 날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 게임즈. 계속 올려드렸잖아요. 그러면 유료방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계속 문자 사인 나갔겠지.
유료방에서 문자 사인 나갔겠지. 어? 유료방에서는. 그렇게 해서 16일 기준에 드디어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4.3 최대치 신고가가 드디어 재차 나와준 거예요. NC소프트 남들이 잘 생각해보세요. NC소프트 어느 채널 돌렸을 때 NC소프트 편입하라는 거 있어요? 응? NC소프트 어느 채널을 돌렸을 때 NC소프트 채널 편입하라는 데 있나? 이번에 상한가 하고 나서 뚝뚝 밀려 떨어지는데 윤정도는요. 거래가 수반돼 있기 때문에 시초가에서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만 탁 나오는 순간 무조건 따라붙으면 요거는 변동성 나온다. 단 어제 기준에 150만 주, 1조를 잡아드렸는데 그 거래량에 좀 못 미쳤어. 대신에 동시호가에는 거래가 실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편입의 기준을 설정해서 NC소프트 들어갔죠. 개장 초에. 시초가 바로 위에서 그냥 매수 그냥 응? 얼마에? 67만 원 수준에서 3만 원 올라왔으니까 얼마야? 한 4% 이상 올라왔죠. 시가총액 15조 5천억까지 올라온 종목. 어제 야간에 교육해드리고 오늘 개장 전에 올려드렸어요. DB하이텍. DB하이텍 갭상승 66,200원 이후에 67,700원까지 한 방에 막 프로그램 매수 빵빵 치고 들어왔다가 누군가가 집어던져서 밀렸는데 손바뀜 왔단 말이에요. 외국인 기관의 손바뀜. 결국은 프로그램 매수 전환. 18만 주 매도해서 프로그램 매수 10만 주 매수 우위로. 그리고 개인들 14만 주 뺏겼어. 그럼 얼마예요? 0.3%. 0.3% 우스워요? 아니지. 두산중공 5억 1,800만 주짜리란 말이에요. 0.3%면 얼마예요? 150만 주, 150만 주. 주식수의 기준에 기인합니다. 그러면 DB하이텍 주식수 몇 주에? 4,439만 주. 아니 이런 걸 어떻게 달달달달 외우냐고? 당연하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는데 윤정부가 대충 아무렇게나 뉴스 내용 보고 나와서 끝내준다 할까? 주식수, 현재가, 시가총액, 누가 샀는지, 매집은 얼마큼 됐는지. 오늘 하루 종일 축제, 오늘 하루 종일 축제. 어제 야간에 뭐라 그랬어요? 어제 야간에. 남들 마케팅해야 되는 시간에 윤정도 그냥 어제 야간 내내 전기전자 업종 주도주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시장 시황 설명드리고 이제 끝내주는 장입니다 설명드리고 그리고 나서 오늘 기준에 NC소프트도 보십시오. NC소프트 대박 났죠. 카카오게임즈 문자 그냥 막 나가고 전략 그냥 막 장중에 올려드리고 어제 야간에 얘기했잖아요. 어제 야간에도 아까부터 보여드린 것처럼 왜 지난주 월요일 날 지난주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오픈해드린 종목군들을 왜 매매를 못하냐고. 오픈만 해놓고 우리 매매를 안 했을까 봐.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매매 안 했을까 봐. 남들 그냥 위메이드 맥스 그냥 뭐 신고가 나왔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이걸 왜 편입을 못하세요? 우리 평균 단가가 17만 8천 원부터 있어요. 응? 그것도 전량 차익 실현 재편입. 전량 차익 실현 또 재편입. 전량 차익 실현 재편입. 9만 1천 원에 잡으신 위메이드도 있고 또 카카오게임즈도 있고. NC 한번 올려주려나? 올해 11월 25일 날 만기시네. 무한수익 선생님. 이 저 뒷부분을 표시를 안 해놓으셨나? 문난님 5월 23일 날 만기시고. 편입 단가 20만. 단기 매매 월등하시니까. 서윤 할배 선생님 5월 25일. 남들 다 장기 계약해서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누적 수익 다 가져가시고 쌈장 선생님 12월 10일 만기시고 94,200원. 94,600원. 근데 카카오게임즈가 좋은 거는요. 어떤 게 좋냐면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아까 뭐 5조라고 표현했지만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게임 업체 중에서 카카오게임즈처럼 7% 매수한 종목이 없어요. 갖고 와보세요 한번. 펄어비스도 누적 수급이 안 나와요. 우리가 매번 공략했던 위메이드도 누적 수급이 없어요. 컴투스가 일부 누적 수급이 있고 최근에 한 2% 하루에 샀으니까 카카오게임즈는 얼마? 7%가 넘는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로 들어와 있는데 평균 단가가 9만 원대 초반입니다. 오늘까지도 프리미엄이 10%가 안 됐던 거야. 오늘 11만 원 찍어주고 프리미엄이 20% 정도 된 거예요. 근데 7% 얼마? 4,500억, 5천억에 매집이 된 상태의 종목. 그 종목의 프리미엄이 20%다? 그거는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매주 평균 단가의 30에서 50%를 들어올려야 돼. 최소 범위가. 최소. 그럼 50% 들어올리면 그것만 13만 원대예요.
거의 14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 목표 주가만,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만. 그래 남들은 다 문나 선생님도 카카오게임즈 10% 7만 2천 원 25% 계좌도 있으시고 우리는 공식적으로 8만 2천 원부터 이번에 들어간 8만 2천 원, 8만 4천 원, 8만 6천 원, 8만 8천 원 계속 왜 매수가 계속 들어와. 외국인 기간 10월 26일 이후에 계속 매수야. 특히 기간의 매집, 연기금 쪽의 매집. 그러고 나서 MSCI 지수 편입되고 나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도가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 노상우 선생님 내년 9월 희망기세요. 응? 수익이 목적이신 거지. 그 다른 분들은 장기 계약하시고 놀부파파 선생님 8월 17일에 만기 카카오게임즈 오늘 들어갔습니다. 10만 1,800원에 응? 그러고 나서도 얼마? 8% 수익이야. 오늘 하루에 시가총액 4위. 시가총액 8조. 거래대금 1위. 거래대금 1조 수준. 좀 더 카카오게임즈 전략자 받을 때 보여드릴 거예요. 그게 어떤 기준이 되는지. 우와, MP다. 상한가. MP 상한가. 주식 못나요 선생님 내년 8월 10% 비중에 10만 2,500원 매도해서 6% 수익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 일찍 매도하셨어. 아니 양봉이 나오는데 왜 매도를 해? 그러니까 매직 계산기 보여드리고 동영상 올려드리는데 어찌됐건 전윤수 선생님 내년 6월 만기일이 짧으신 분들이 별로 안 계세요. 우리 희망 선생님 이제 곧 만기시네. 6% 수익 중입니다. 시가총액 4위, 시가총액 8조짜리에서 어디 소형주 우리 덱스터는 안 들어갔나? 덱스터 어제 들어갔어요. 오늘 수익 차익 출연했어. 근데 비중을 실으면 얼마나 실을 수 있겠냐고. 카카오게임 오늘 하루 종일이야. 아또 선생님 12월 2일 만기시고 무한수익 선생님 11월 25일 우리 계좌반땅 선생님은 내년 2월 마르스 선생님은 내년 1월 행복충전 선생님은 내년 6월 13일 만기세요. 행복하시죠? 갑시다. 카카카 와 VI 낚시 선생님 응? 폭등이네요. 주린이 달자 선생님 내년 8월 만기. 정은민 선생님 카카오게임 수익 감사합니다. 충성. 우린 7사다냐. 단결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고 박정희 대통령 소대장으로 계셨던 7사단 단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응? 단결만 하는 게 아니라 단결할 수 있습니다. 구호가 경례 구호가 아이고. 카카오게임즈 200만 원씩 냈어요. 행복충전 선생님 6월 13일 날 만기세요. 9.4% 수익 감사합니다. 교육게임 매수가 77,200원에 109,500원 차익 실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5만 원 초반입니다. 뭔데? DBIT. 난리가 났었어요. 그 당시에. IT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그 내용처럼 자 실적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보십시오. DBIT의 외국인과 쌍끌이를 보십시오. 순간적인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는데 과하게 밀립니다. 그 밀려 내려갔을 때 현재 펀드멘탈을 보십시오. 내년에 순이익을 3천억을 보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2조 9천억이야. 지금 현재도. 그럼 10배 수준뿐이 안 돼. 10배도 안 돼요. 근데 5만 원이면 주식 몇 주로 했어? 4,439만 주. 그럼 4,440만 주. 곱하기 5. 2조 6천억짜리야? 3천억이 넘는데 PER이 몇 배? 8배 수준이야. 저평가 아니야. 저평가지. 어마어마한 저평가지. 카카오게임즈가 우리가 저평가라고 그랬냐고. 아니라니까. 위메이드를 저평가라고 했냐 윤정두가. 아니라니까. 주가는 선반영돼 있는데 목표 주가는 기술적으로만 잡는 거지. 야 이게 대박 나갔고요. 목표 주가 이만큼이요. 가야 돼요. 뭐 실적 카카오게임즈 이외에는 외국기관 쌍끌이 매수나 혹은 외끌이로 비중을 퍼센테이지를 5% 이상 잡아간 종목 자체가 없어요. 게임주에. 2차 전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매집이 돼 있지만 움직이는군요. 순환성 기준에 지금 그쪽으로 매기가 쏠려 있는 거지. 하이닉스도 3.5% 수익입니다. 지금 무방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전에 들어와 계셨던 우리 고객님들 중에서 독립하신 분들 기준에서. 잘 갖고 계시면 괜찮고요. 응? 정리하셨다면 안 돼. 다시 채우시면 돼. 주력주는. 이런 수익들을 제발 좀 카카오게임즈 8일날 16일날 수익 난 겁니다.
8일날 이렇게 수익 나와서 차익 실현했고요. 또 이렇게 12% 수익 또 났어요. 96,000원에 예? 40% 현수익률 15%. 비중은 좀 줄이셔야 돼요. 우린 20%까지 최대 잡아드렸으니까. 위메이드 오관 선생님 내년 4월 만기세 182,600원. 차익 실현하고 집행이고 차익 실현하고 집행. 그죠? 13% 수익 유지 중. 카카오 게임즈 평단 91,300원. 비중 19% 수익 유지 중. 게임주에 둘 다 들어가서 이렇게 많이 채우시면 안 돼요. 다만 매매가 원활하시거나 외부에 계시더라도 적절하게 잘 대처하실 수 있는 경우에만 개별 매매 기준에서. 컴투스 10일 차익 실현 후에 15일 재편이면서 현재 또 2.79%인데 옳은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마찬가지. 수익 차익 실현 하시고 재편해 가시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유리해.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원활하신 분들은 꼬리 달리고 내려오는데 왜 미련을 가져요? 정리하고 더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응? 오늘처럼 카카오 게임즈 막 거래대금 터트리고 프로그램 강도 있게 들어오고 분봉에서 밀리지 않는 흐름에서의 기준 매수죠. 네이버에 윤정도 검색하시면 이렇게 프로필 화면이 나와요. 조선인물 검색해서 윤정도 검색하시면 이렇게 프로필 화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시고 증권카드 34년 된 거 럭키증권 카드 이게 LG투자증권으로 바뀐 게 92년도에 LG투자증권이 92년도에 아마 생겼을 거예요. 아마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럼 92년도가 맞으면 30년 된 카드. 그것로만 따져도. 그런 윤정도를 믿고 가야지. 전문가 40명 불러놓고 CNBC하고 대신증권에서 수익률도 했는데 윤정도만 1억 계좌를 해. 나머지는 다 500만 원짜리 계좌 가지고 진짜 개 잡주 쓰레기 갖다가 몰빵해 놓고 한 번만 움직여라. 그리고 방송 나와서 그 철면피 두르고 시가총액 600억, 700억짜리 지 500만 원 계좌 갖고 사놓고 대박 났죠. 가입하세요. 그냥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 바닥에서도 시퍼런 멍이 든다는 거예요. 계좌가. 대형주의 기준은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대형주라고 해서 뭐 이번 기준이면 윤정도가 포스코 싫어할 것 같아. 포스코 얼마나 좋아하는데. 다만 이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40만 원을 넘겼었죠. 한동안 와 철강주 대박이에요. 어떻게 철강주가 대박이 날 수 있습니까? 지금 기준은 안 되지. 왜냐하면 모든 산업에 철강은 다 들어가요. 그래서 마지막 자락에 움직입니다. 지금은 철강 가격을 움직이면 산업이 힘들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조절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움직여요. 실적은요 적절하게 긍정적이죠. 시장 대비해서도 적절하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40만 원대까지 올라와 버리면 PER이 10배가 넘어버려요. 아니 기술주 DBI텍 PER이 8배, 하이닉스 PBR이 6배까지 떨어져 내려가는데 PER이 철강주가 10배? 그러니까 주도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실적을 내주는 업종이 글로벌 시장이든 또 우리나라에 특화돼서 굉장히 뛰어난 업종의 기준, 성장성 말고 실적. 지금의 기준은 IT, 거품 아니잖아요. 실적이잖아요. 반도체 특히. 그런 종목의 기준에 포트를 채우는 거예요. 경기가 살아난다면 LG와 기초소재, 화학업종의 기준에서 당연히 삼성전자, N소프트, 삼성전기 이런 금융주까지 이게 2016년도거든. 2015년, 16년입니다. 마찬가지로 서울경제TV에 2016년도 방송하면 6월달 보시면 여기 보시면 LG전자, N소프트, 삼성전자, 컴투스 1조 이상짜리만 여기 마찬가지. 2018년도의 기준에서도 1조 이상짜리 주력주에서만 그 수익을 잡아가야 여러분들 계좌 수익입니다. 지난해처럼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 때문에 유동성이 쭉 늘어났을 때는 변동성 매매 종목도 들여다보죠. 당연히. 그렇지만 비중은요. 제한적으로. 그걸 해드릴 수 있는 게 멘토의 역할인 거예요. 그걸 해드릴 수 있는 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카카오 게임즈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이벤트 해드립니다. 제대로 된 이벤트 해드립니다. 제대로 된 이벤트.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세요. 검색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겠죠. 윤정도 검색하면. 그럼 홈페이지가 나오고 홈페이지 주소 여기 있어요. 그리고 윤정도 프로필 화면에도 공식 홈페이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밑에 보면 이런 홈페이지도 나오고. 누르세요. 누르셔서 들어오세요.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직장인 문자 1+1개월 교육 VIP 뭐 카톡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화번호 지금 나와 있죠. 이 밑에 쭉 있어요. 전화번호. 일로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어제도 그러셨잖아. 망설였잖아. 어떻게 하지? 결국은 화요일 날 저녁에 분명히 후회하실 겁니다. 그랬어요. 수요일 날 저녁에 후회하실 분들이라면 지금 전화하세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요거 조만간 가격 올린다 그랬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시장이 좋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익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게 내 주력주가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나머지가 수익 나는 거예요. 주력주가 막 주구장창 깨져 막 그냥 막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막 그냥 또 밀리고 있어. 아, 그럼 무슨 마음이 편해서 뭔 매매를 해? 근데 주력주가 딱 하방 잡아주고 안정적으로 흘러가니까 게임 업체든 2차 전지든 움직여 줄 때, 또 SK바이오사이언스의 그런 거래 대금 터져 줄 때, 두산중공업 변동성 나와 줄 때 그 수익을 내는 거예요. 저 가격 그대로에 이렇게. 그리고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내일 당장 수요일 날 야간에 야 여러분들 빨리 가입해요. 나 어제 가입해가지고 결국은 수요일 날 대박 냈잖아. 아유 화요일 날 내가 할 걸 그랬다. 아유 월요일 날 할 걸. 아우 지난주에 했으면 지금 수익이 얼마야. 농담하는 게 아니라 내일 당장 오늘 카카오 게임즈처럼 내일 당장 거래대금 터지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이 지금 우리에게는 최소 2개, 3개가 있죠. 그냥 탁 건드려주는 순간 변동이 나오는 순간 그냥 잡아내서 오늘의 카카오 게임즈처럼 오늘 당일에 오늘 얼마나 좋았어요. 강보합에서부터 13%니까. 근데 눈에 보이게 움직여줬잖아. 거래량 없이 움직이면 안 되는데 거래 터트리면서. 자 이벤트 해드립니다. 세계 기록이 7,681%예요. 세계 기록, 수익률도의 세계, 전 세계 기록, 공식적인 기록. 문희상 일로 전화하셔서 회원가입 빨리 하시고 대우증권 실전 투자자예요. 대우증권. 지금 미래에셋으로 넘어갔지만 우리나라 5대 증권사. 그죠? 세계 기록. 이벤트는요. 2+1이잖아요. 자, 3+2. 딱 5분만.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딱 5분만. 지금부터 요이 딱 합니다. 딱 5분만 3+2+1 행사를 진행해 드릴 테니까.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3+2+1 5분만. 제발 부탁인데 내일 야간에 야 나도 대박 냈어요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스스로 하실 수 있게끔. 종목은 딱 지금 3개가 있는데 거래가 딱 붙는 순간 그중에 거래가 붙는 종목은 뭐 셋 다 거래 붙어버렸다면 이제 터지는 거지. 거래 안 붙으면 어떻게 돼? 왜 안 붙어? 그럼 거래 붙는 종목을 내일 잡아내면 되지. 이미 지금 설정되어 있는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같이 갑시다. 채팅창에 전화번호 다 올려드렸으니까 내일은 수익 내서 웃으세요. 그리고 엄지척 중에 엄지척이 29개가 보여요. 동네 창피하게. 응? 엄지척 좀 해주시고 이제 종목별로 이제 바로바로 넘어가서 진행을 해드리는데 그러니까 MP 같은 종목은 오늘 제가 잡아드린 건 사실 아니에요. 장중에 들여다봤죠 우리가 같이. 하지만 문자 사인 안 드렸어요. 왜? 우린 카카오 게임즈만 가지고도 다들 이성적인 판단을 다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MP를 매수하세요 해봐야 말 그대로 1%, 2%, 최대 뭐 3%, 5% 이렇게뿐이 안 들어가서 제가 50% 들어가서 해도 안 들어가 우리 고객분들은. 왜? 시가총액 1조 미만이야. 그게 뭔데요? 라이브 방송 듣다 보시면은 다 알게 돼요. 이 MP의 경우에 거래대금 8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들여다본 거예요. 지금 사실은 시가총액 8천억, 9천억짜리 종목에서 어마어마한 종목이 하나 발생이 됐어요. 내일 만약에 어제 사실은 봤는데 거래대금이 한 400억 분이 없어서 멈춰놨거든요. 근데 오늘은 거래대금이 일부 실렸어. 한 1,000억 정도. 근데 그 종목을 다시금 건드려주면은 야, 얘는 뭐 장난 아닐 것 같아. 오늘 뭐 10%대 강세인데 그런 종목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건 비중을 많이는 못 드리죠. 아직 1조 미만이고 뭐 어찌됐건. 그 MP 같은 경우에 개별 매매 기준. 왜? 마음이 편안하게 형성이 돼 있을 때.
위직 스튜디오하고 연계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 엑셀 기술의 MP가 메타버스 수혜주로서 부각이 되고 있다. 유통 물량 제한적인 부분에서 대주주 물량 제한적인 범위에서 수급 범위가 또 변동성, 거래 대금의 범위가 확장됐다. 상한가. 내일의 기준에서도 MP 들여다볼 수 있지만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종목은 일단은 고민을 해서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만약에 오픈을 해드리게 된다면 내일 장중에 전략을 영상을 녹화해서 올려드리든 매직 계산기를 잘라서 올려드릴 겁니다. 개장 전 관심 종목으로는 1조 이상짜리 종목 위주로 설정을 해놓고 종목이 만약에 1조 이상짜리에서 오픈할 게 없다면 MP도 보기는 볼 겁니다. 그 정도 수준.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MP의 흐름은 상승 잉태 확인형의 주봉 단위에 거래 대금이 실려 있다. 이거 굉장한 겁니다. 오버슈팅 같아요. 뭔 오버슈팅이야? 상승 잉태 확인형의 주봉 단위 흐름인데. 거래량, 거래대금 일본 기준으로 터져줬고 캔들 패턴도 여기서도 잡을 수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1조 이상짜리에서 위메이드, 위즈액, 한정기술,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뭐 이런 종목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데 그리고 두산중공업 거래대금 빨리 살아나야 돼요. 다 들여다볼 수 있는데 왜 뭐가 아쉬워서 또 심택 오늘 뭐 깜짝 놀랐죠. 그런데 수급 보니까 손바뀜이야. 아무런 문제 없어요. 결론적으로 1조 이상짜리 288개 종목에서 거기에 이왕이면 거래대금도 20이 안에 들어오는 그런 종목에서 단기 변동성 수익은 여기서 내야 된다. 소형주가 아닌 뭐 덱스터 수익 냈지만 덱스터가 아닌 쇼박스, 다날 이런 쪽이 아닌 실질적인 수익은 1조 이상짜리 종목에 거래대금 20이 안에 들어온 종목에서 기준을 잡는 게 여러분들 자산을 지키는 데도 좋고 실질 수익 잡아내고 차익 실현하시기도 편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력은 주력대로 잡아놓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서 1조 이상짜리 종목 보시면 펄어비스는 안타깝게 2번 손절했다 그랬죠. 들어가면 손절해 희한하게 펄어비스는. 그 원칙 지키기 위해서 손절을 했는데 다행인 거는 우리도 카카오게임즈가 있고요. 위메이드가 있고요. 위지 가끔씩 뭐 들여다보면서 기준 잡고요. 오늘 기준에 15조 5천억짜리 N소프트가 있고요. 크래프톤도 좀 아쉬웠지만은 뭐 정리 차익 실현하신 분도 계시고 손절하신 분도 계시고 뭐 한정기술, 뭐 이노텍. 결론적으로 게임주의 세상이 있죠 오늘. 게임주의 세상. 그게 1조 이상짜리 상승률을 놓고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에 야 이건 대단한 거예요. 카카오게임즈 9천억. 그러면 개장 뭐 이게 막판에 갑자기 9천억이 빵 터졌나 아니잖아요. 개장 초부터 거래가 수반되고 이거 밋밋한데 최소 거래량 우리 500만 준 잡아야 되죠. 거래대금 최소 범위는 300만 주에서 500만 주 실려야 되고 그래도 500만 주 실려야 변동성이 그래도 뭐 5에서 7%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겁니다. 500만 주 이상이 실리면 그 이상. 그렇게 되면 거래대금은 3천억에서 5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준을 딱딱딱. 장중에 라이브 방송이라는 게 뭐예요? 8시 반부터 4시까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익 나고 대처하실 수 있게끔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골프장에 골프 치시러 가신 분들 다 전략을 잡을 수 있도록 윤정부가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문자 드리고 동영상 녹화해서 카톡방에 올려놓고 그걸 들으시고 대처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실시간 문자 매수 매도 차익 실현 손절 잡아드리고 스페셜 교육방에도 동영상 지금까지는 올려드리고 전체 포트폴리오 구성 잡아드리고 종목별로 비중 딱딱딱 잡아드리고 그냥 갑자기 뭐 1조 터졌어 대박이에요 이게 아니잖아. 시가총액 8조 이상짜리 종목으로 이제 올라왔는데 7,470만 주짜리잖아요. 그런 종목의 거래 대금이 3천억에서 5천억이 터지지 않으면 변동성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1조가 터져주면은 이거 변동성 대박이다 대박. 야 이게 정점의 인식이 잡히려면 어느 정도? 1조 5천억 정도. 농담이 아니라 1조 5천억 이상이 터지면 야 이거 과도한데? 왜 1조 5천억 터지면 막 10%, 15%는 무조건 나와요. 응? 1조만 터져도 지금 뭐 오늘 13% 움직였잖아. 거기에 2조 막 넘기기 시작하면요. 올라갔다 뭐 꼬리를 축 받든가 변동성이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럴 때 꼬리나 음봉일 때 차익 실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설정해 놓은 거예요. 대표님 이거 어디서 차익 실현할 거야? 이게 목표 주가가 펀더멘탈적인 목표 주가는 잡을 수가 없어요. 저평가가 아니란 말이지.
기술적인 목표 주가는 그래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설정해 드리고 추세에 대한 목표 주가를 설정해 드리는데 매집에 대한 또 목표 주가를 설정해 드리고 중간에 꼬리가 달리면 차익 실현한다는 거지. 그럼 그 꼬리가 달렸을 때 3% 올랐다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할까? 예? 아니 4% 올랐다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해? 오늘 RNF가 LNF가 다시금 마이너스로 끝나버렸지만은 그럼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고 양봉 나왔다 꼬리 달리면 거기서 변동성이 제한적이었는데 6%는 오버슈팅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신고가를 냈는데 거래량 터뜨리고. 거기서 차익 실현할까? 아니죠. 눌려서 좀 아쉽더라도 앞전에 차익 실현했던 거 많으니까 지금 자락에서는 들여다보고 대처한다. 마찬가지예요. 오버슈팅의 자락을 잘 설정하는 지금 양봉 나오는데 이걸 왜 팔아? 정신 나간 친구들 여러분 말고. 멘토라고 해서 다 해놓고 자 지금 10만 원 왔으니까요. 쥐도 막 살이 떨리는 거 기준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야 10만 원을 넘겼는데 야 이거 어떻게 야 그러다 10만 800원 못 찍고 최근 거래일의 고점 10만 800원 못 찍고 10만 500원 찍고 밀렸잖아요. 이거 차익 실현하죠. 정신 나간 거지. 왜? 6%대 매집이 들어와 있고 매수 평균 단가가 9만 원 초반이고 그리고 수급이 들어와 있고 거래대금이 터져 있고 거래대금 최상에 놓여져 있고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막 더 점진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그거를 왜 파냐고요. 양봉인데. 오히려 더 사야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좀 이따 문자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매수를 해서 올라갈 때 자 여기서 프로그램이 더 들어와 줘야 됩니다. 안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아쉬워집니다. 그러면. 안 들어와서 꼬리 달리면 우리는 차익 실현 안 할 겁니다. 어차피. 예? 꼬리 달릴지 안 달릴지 어떻게 하는 내가 솔직히. 근데 꼬리의 기준에서 들여다봅니다. 그렇게 해서 10% 이상일 때 오버슈팅 보자. 그렇게 해서 10% 이상 11, 12, 13 올라가는데 거기서부터는 마지노선은 정해놓자. 10만 6천 원 사상 최대치 고점 뚫었으니까 10만 8천 원대 올라와서 10만 6천 원 공방할 때 당연히 나오는 공방이다. 거기는 냅두자. 그럼 고점 대비 그래 최대 4%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하자. 그건 어쩔 수 없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안 밀릴 것 같다. 왜? 프로그램이 계속 들어와 버려. 왜? 쇼커벌링이 막 들어오는 거 같이. 또 공매도 위에서 때리는 애들은 때리는 거고 밑에서 때려가지고 버거운 애들은 대사는 거고 한 명이 아니잖아요. 왜 자꾸 외국인 한 명, 기관 한 명, 개인 한 명이 매매했다고 생각해요? 이쪽 외국인은 사고 이쪽 외국인은 팔고 계속 엇박자 기준에 쇼커버링 들어와서 위로 사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MSCI 지수 편입됐으니까 월말 효과 보려고 패시브 자금 효과 보려고 매수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그거를 분석해주고 해석해주는 걸 장중해줘야지. 야간에 지금 딱 야 이거 내려 대박 나올 거야. 내일 사서 저평가야? 아니잖아요. 그러다 밀리면 차익 실현해야 되는데 사서해갖고 샀는데 밀려갖고 직장 다니다가 아무것도 못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멘토가 매매 사인을 잡아드는 거예요. N소프트 나머지 다. 그러니까 1조 이상짜리 종목에 NC소프트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에 짤 없어. 우리는 카카오게임즈가 20% 비중을 갖고 있고 위메이드 20% 갖고 있고 최대. 그러니까 뭐 이걸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지. 뭐 분할을 하셔도 되지만은 가장 무게감은 카카오게임즈라 그랬어요. 오늘의 기준이 아니라 위메이드는 투자 경고이기 때문에 또 8천억에서 7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투자 경고이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를 구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컴투스는 시가총액 2조 3천억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한 부담 요인이 일부 있고 어찌됐건 거기에 N소프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N소프트 150만 주의 기준에서 N소프트 거래 수반되고 양봉이면 들여다본다. 개장 초에 67만 2천 원 편입. 추가 편입 멈추 싶다. 이쪽에서 움직임이 나오니까. 결론요. N소프트 이렇게 해서 오늘 기준에 수익 내시면 되죠. 아니 농담이 아니라 N소프트를 지금 기준에 목요일날 상한가 가고 상한가가 잘 유지됐으면 되는데 추세 강화가 나왔으면 되는데 그게 이탈된 종목을 잘 보세요. 상한가 외전에 11월 5일날 N소프트 6.5% 11월 5일이 뭐예요? 금요일이에요. 11월 8일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날 개장 전에 N소프트 보세요. 거래대금 거래량 100만 주 신뢰됩니다. 카카오게임즈도 보시고요. 에코프로 BM도 보시고 에코프로 BM 그 다음날 10% 시가총액 2위가 10% 폭등. N소프트는 어떻게 했어요? 거래량이 안 나옵니다. 그러더니 목요일날 폭등. 상한가. 이걸 놓쳐요? 이거를? 그럼 상한가가 나왔어. 뭐 난리가 났어 사람들이. 와 터진다 난리 났다. 끝내줍니다.
이 수익 어떻게 하지? 화이링 이런 날도 있네요. 상한가 코앞, 행복해, 소프트. 근데 남들이 뭐라 그래? 진짜 좀 이걸 가지고 또 낄낄낄낄 웃어. 슈퍼개미가용. 3천억을 샀다는데요. 그 다음날 또 공시가 또 나와. 또 개인 계좌 관여도가 높대. 차익 물량이 많았대. 그랬더니 기사가 나와. 뭐 손절을 한 것 같다는 둥. 아이고. 말씀드렸잖아요. 장학형 떴을 때 왜 못 잡으셨냐. 지금 기준도 상승일 때 확인형의 기준이기 때문에 꼬리 달고 내려오더라도 전략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꼬리를 달고 내려오더라도 월봉 기준에 상승일 때 확인형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아직까지 뭐 훼손됐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나서 두 번의 음봉이 떨어지고 훼손이 되는데 음봉이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뭐 절반 할 필요 없어. 한 갭상승 이후에 거래를 수반하면 드려다본다 그랬죠. 갭상승 나왔나? 나왔잖아. 캔들 제대로 배우시라고요. 종가가 여기 전에 여기 갭상승에 지금 개파랗게 하고 시작했나? 캔들이라는 거는 갭이라는 거는 몸통과 몸통 사이에 나타나는 갭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것이. 그렇다 손 치더라도 종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걸 갭상승 출발했어 이러지. 갭 출발했어 이러나? 아니면 그냥 출발했어 이러나? 갭이 나와 있잖아요. 갭상승의 강세에 거래가 수반됐단 말이에요. 여기보다 작은데 당연하지. 이건 2조 6천억이 터진 거고 1조만 터지면 됩니다 했는데 1조까지는 안 터졌어요. 내일 추가적으로 거래가 150만 주 수반된다? 그럼 내일 또 들어갈 수 있어. 근데 밋밋하다? 그럼 추세 매매만 볼 수 있어. 우리는요. 어지간하면 고점 대비 1.5% 밀리면 차익 실현해버릴 거예요. 여기서부터 빨리 넘깁니다. 자 보세요. 컴투스예요. 컴투스. 자 14만 4,500원. 오늘 얼마? 18만 원 찍어버려. 18만 원 넘겨버려. 18만 원 넘겨버려. 14만 4,500원인데 또 14만 4,800원에 또 추가 편입하십시오. 또 문자 이렇게 많이 나가요. 왜? 살 때 막 공격적으로 사는 거야. 살 때. 15만 6천 원 15%. 신규 편입자 10%. 얘기했잖아요. 야간에 항상 내일 아침에 같이 편입할 종목군들 잡아내서 야간 교육할 때 여러분 나도 수익 내세요. 후배분들 빨리 오세요. 이것 좀 한번 해보시라니까 스스로가 행복하게. 자 목표 주가 상향합니다. 좀 전에 14만 원대 편입하기 시작했는데 뭐야? 17만 9,600원? 그렇게 하고 밀려서 전량 차익 실현. VIP 15% 평균 단가가 14만 9,600원이에요. 근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어. 추가 편입보다 미끄러지면 전량 차익 실현. 오케이? 그러면서 여기다 딱 써놔요. 문자가 어느 가격에 도착하든지 문자가 현재 주가의 전량 차익 실현. 전량 차익 실현 10시 25분에 10일 날. 그리고 나서 10시 35분에 신규 재편이 17만 원대 전량 차익 실현 16만 4천 원 신규 재편이 16만 9천 원 비중 유지 5% 추가 15% 17만 원대 차익 실현 이후에 14만 원 16만 원대에서 재편입했잖아. 14만 원에 산 거 17만 원대 다시 재편입은 16만 원대 그러고 나서 또 2시 51분에 17만 8,900원 또 올라. 그 17만 원 또 있다 그러면 또 차익 실현. 14만 9,600원에 편입한 물량 17만 원대 차익 실현. 다시 16만 원대 편입한 물량 또 다시 17만 원대 또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저녁에 와 나 행복한 사람. 나는 행복한 사람.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지금 진짜 맑게 못 알아듣네. 이걸 한 장씩 줘야 눈에 보이지. 한 장씩 줘야. 한꺼번에 주지 말고 한 장씩. 그렇게 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14만 9,600원 평균 단가. 그리고 차익 실현한 이후에 다시 편입해서 16만 5,500원의 차익 실현. 그러니까 14만 9천 원, 15만 원에 산 거 17만 원의 차익 실현 하루 만에. 그러고 나서 여기서 다시 16만 5,500원에 재편입한 거 또 17만 원에 또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다시 편입한 평균 단가가 17만 8천 원. 응? 17만 8천 원. 그러고 나서 지금 또 올라가 있는 게 이거 뭐야? 계속 똑같은 거 넣으면 뭐 할 거야? 바보도 아니고 우리 직원한테 얘기하는 거. 이걸 똑같이 계속 놓고 앉아있으면 뭐 할 거야? 바보도 아니고 진짜 확 그냥. 답답한 사람. 문자 나간 거 여기까지만 문자 한 장으로 주고 그렇게 해서 10일 날 만약에 11월 10일 날 문자 나갔으면 11월 10일 날 결국은 평균 단가가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야? 11월 11일이니까 이렇게 문자 나온 거 다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이 문자 다 합산해서 평균 단가 내니까 17만 5천 원입니다. 이렇게 주면 되지. 그냥 막 그냥 진짜 이걸 뭐 계속 놓고 앉아 있어. 그냥 막 그냥. 응? 그렇게 해서 문자가 계속 요 가격대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컴투스 기준은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 컴투스의 화요일 날 거래 대금이 2천억을 넘깁니다. 그래서 야간 교육할 때 그래요. 이렇게 똑같이 이 표정으로. 자, 수요일 날 컴투스 오늘 2천억 넘겼죠? 수요일 날 2천억만 넘기면 얘 시세 나옵니다. 진짜 오래간만에 2천억 넘긴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 최상위 20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그 다음날 거래 대금 더 터져버려. 상상을 초월하게 막 터져버려. 그 표 작업 이쁘게 잘 해놨는데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 우리 직원분한테 얘기하는 거야. 한 장씩 주라고. 이거 지금 칠판이니까 보이지. 나중에 카카오톡에 올리면 이게 보여. 이게 보여. 안 보이지. 응? 선심 써.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나도 여기서 편집할 거. 이거 뭔 소린지 알아? 이거 나도 모르겠다. 이거 뭔 소린지. 응? 그래서 문자가 11월 10일 날 1차, 2차 이렇게 나가요. 그럼 문자 나간 거 하나, 두 개 보여주고 그 뒷장에다가 이거 하나 탁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1차, 2차 나가서 평균이 이겁니다. 자, 10일 날 1차, 2차 매수 나가서 평균이 이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뒷부분도 똑같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위메이드나 카카오 게임즈도. 어찌됐건 11월 9일 날의 기준이 화요일이고요. 이 화요일 날 기준에 컴투스가 12% 올라와요. 그죠? 이때가 거래대금이 2천억이 넘겨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무조건 10일 날 여러분 제발 같이 움직입시다. 내일도 마찬가지야. 내일이 수요일이잖아. 지난주랑 똑같은 대잡이야. 지난주 화요일 날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수요일 날 웃읍시다 하고 그 다음날 띠용 됐는데 어떻게 돼? 컴투스 19.18 게임빌이 짝짓기 매매 상한가. 그러면서 게임빌도 시가총액 이제 1조까지 올라서죠. 이해되세요? 화요일 날 분명히 교육해드리고 2천원 넘겼으니까 컴투스 봅시다 했어. 그렇게 해서 우린 14만 원대 들어가서 17만 원대 차익 실현하고 재편이 16만 원에서 또 17만 원 차익 실현하고 또 재편입에서 오늘 기준에 또 18만 원 넘겼잖아요. 종가의 상승폭이 좀 둔화됐지만 내일이 매일매일의 기준 아닙니까? 오늘 종가 17만 6,100원이에요. 차익 실현 범위가 아니라 분할 매수를 잡아드리고 있어 지금도. 왜? 차익 실현은 몇 차례 했기 때문에. 빨리 넘깁니다. 내일 어차피 장중에 전략 올려드릴 거니까 다들 이렇게 수익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우. 12만 원, 16만 원, 14만 원, 13만 원 편입 단가들이 16만 원대, 16만 원대 오늘 18만 원 넘기고 막. 결론적으로 이러한 내용들 전부 잡아드렸고 뭐 이쪽도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관련해서의 뭐 이런 내용들로 그 장중에 전략 다 잡아드려서 올려드리니까 이거 15만 700원이에요. 전략 다 잡아서 올려드리니까 이거 얼마예요? 15만 700원, 15만 700원. 라이브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요. 13만 원, 14만 원을 편 13만 원, 14만 원. 매니까 13만 5천 원 돼 있잖아. 근데 공개적으로 오픈해도 못 하시니까 수익이 목적이시라며 그럼 들어오시라고요. 월봉 기준에 상승 장악형으로 보자. 이걸 변형 샛별형으로 보면은 편입을 못 하니까 상승 장악 확인형으로 들어가면 계속 살 수 있다. 15만 7천 원, 15만 700원. 공식적으로 다 오픈해서 자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이렇게 잡아갑니다. 이 내용은요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내가 세계적으로 원전을 못 찾아봤어요. 근데 뜬금없이 우리나라 금융투자협회에서 십수년 전에 들여다보니 급증갭이 나오면 목표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원전을 찾아보려도 찾을 수가 없어. 그러면 급증갭이 나와서 목표주가를 설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정할 거니? 라는 게 없어. 목표주가 설정할 수 있다. 없어. 그래서 34년 된 윤정부가 자 갭이 발생되면 이래 해서 목표주가를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자료를 십수년 전에 만들어서 딱딱딱 맞춰보니 그대로 움직이더라. 2017년도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 그대로 움직이더라. 상승일 때 확인형 뜨고 나서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잡아놨는데 이야 이건 뭐 그대로 움직이더라. 9만 5천 원에서부터 13만 5천 원까지면 4만 원이죠. 그럼 17만 5천 원까지가 목표주가야 아니에요? 네?
아니 농담이 아니라 9만 5천 원에서 이게 13만 5천 원이거든. 그럼 4만 원이잖아 이 높이가. 그럼 이 높이가 4만 원 올라오면 얼마냐면 13만 5천 원에서 17만 5천 원이잖아요. 넘겨 안 넘겨? 넘겼잖아. 농담하는 게 아니라. 소름 돋아 안 돋아? 이게 15만 700원이에요. 이게 돼야 갭에 대한 목표 주가야. 그러고 나서 갭이 또 발생이 되겠지. 그게 지금 11월 10일 날 9일 이후에 10일 날 컴투스 150만 주만 보십시오. 2천억만 넘기면 됩니다. 폭발적인 시세가 나왔죠. 2천억이 아니라 그 이상 어마어마한. 그래서 15만 6천 원 15% 확대 계속 17만 4,100원 갭에 대한 목표 주가 다 와버렸지. 다 왔지. 응? 16만 2,200원 VI 17만 700원 또 17만 7,900원 왜 다 오른 거 주세요. 9일 날 드렸잖아 벌써. 13만 5천 원 14만 원 15만 원 다 드렸잖아. 그러나서 10일 날 개장 전부터 올려드렸잖아. 9일 날 야간 10일 날 전 개장 전 그리고 10일 날 개장 초. 그러니까 수익의 목적이시니까 지금 빨리 전화하셔서 야 어떻게 이렇게 귀신같이 다 잡아내니? 다른 사람은 내가 원래 알고 있던 뉴스 내용 가지고 깔짝깔짝 약 올리고 말장난하는데 윤정부는 이걸 어떻게 다 알고 있니? 갭에 대한 목표 주가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높이 한번 볼까요? 그 높이 한번 볼까요? 아까 이거 뭐야? 자, 이거에 지금 그쵸 똑같은 그림이 상승 때 확인형. 응? 상승 때 확인형. 이 높이만큼 올라와 안 올라와? 이게 16만 500원이에요. 이 17만 5천 원이 목표라니까 이게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소름 안 돋아요? 소름 안 돋아? 소름 안 돋으시냐고. 난 돋는데.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여기서 설정했잖아. 지금은 이제 캔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들 보이는 거고. 이게 목표 주가라고 이 크기가. 여기 갭에 대한 목표 주가 또 나왔죠. 그럼 이걸 여기로 기준 잡을 거냐 이 기준. 소름 안 돋아요? 소름 한번 갑시다. 소름. 소름. 나 물 좀 마시게. 소름. 소름, 소름 돋는다, 소름 돋는다. 야, 윤정도 대박이네. 소름 돋는다. 엄지척 좀 해주시고, 소름, 소름. 그리고 위메이드하고 카카오 게임 좀 보셔야지. 내일 기준에 컴투스 어떻게 돼야 돼요? 내일 기준에. 150만 주 거래량 터지고 양봉이면 컴투스 변동성 또 나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수요일 날 저녁에 후회하지 마시고. 나 그럼 공짜로 내가 해봐야지. VIP 고객님들만 100명이 넘어요. 스페셜 방이 200명이 넘습니다. 300명이 넘는 분들이 처음에는 다 비슷하게 생각하셨어요. 결국은 들어오셔서 수익 내고 공부하고 또 독립하시고 안 그랬으면 수십만 명 있게 회원이. 소름, 소름, 소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엄지척 33개면 뭐예요 좋아요가. 우리 동 선생님처럼 이런 수익 85% 두산중공업 129% 이게 꿈의 수익이 아니에요. 작년 6억 5,700만 원의 수익, 넥사이언스의 2억 9,500만 원의 수익, 압박님, 삼성 엔지니어링, 시가총액 5조에 달하는 종목에서의 이런 수익, 두산 퓨어스, SKC, 또 OCI 이런 종목에서의 수익, 또 키리오스 선생님 34% HMM에서의 수익, 또 69% 카카오에서의 수익, 극대형주에서만 계좌 수익 246%가 소형주 잡주 이상한 거 한 종목 수익 잘랐다 이게 아니라 계좌 수익에서. 마찬가지예요. 무한수익 선생님 이런 캔들을 그리실 정도로 열정이 있으신 거예요. 수익이 나니까. 근데 여기 보면 진행형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언제? 9월 16일입니다. 9월 16일이면 에코프로비엠, 대부시서즈 추가 폭등 나오고 있을 때죠. 10월 11월 초까지 올랐으니까. 주식의 주자, 시가종가도 모르셨던 미소 선생님, 무한수익 선생님인데. VVIP로 오는 게 좋다. 8월 17일 날 스페셜 교육방송 딱 25강 들으시고 50분짜리 25강 들으시고 VV로 탁 옮기셔서 지금까지 최고입니다 이게. 그리고 스페셜 방이고요. 근데 VV로 오십시오라고. 문나 선생님 5월 23일 날 가입하셔서 9월 24일이 만기인데 4달 만에 3억 계좌 가지고 2억 1천만 원 4달 만에 2억 1천만 원 수익 내서 1억은 인출 1억은 주력주를 비중을 단가를 낮추는데 주력주가 이제 올라와 있죠. 어떤 거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대보시스터즈. 이게 보름 만에 둘 다 더블. 이게 며칠이에요? 28일 날 올린 거고 좀 이따 29일 날 롯데종밀화학 2천만 원 있어요. 그래서 2억 1천만 원, 70%. 그리고 10월 달에만 또 수입. 자, 8월 2일 SK바이오사이언스. 얼마? 15만 원? 이게 얼마? 36만 원 가버려요. 20만 원? 아니지. 얼마 갈지는 몰라. 근데 거래대금이 사상 최대치. 우리나라 종목당 거래대금 1위. 삼성전자 8조 8천억 빼고 가장 높은 4조 1천억을 터뜨리면서 8월 10일 날 상한가, 8월 17일 날 25% 추가 폭등, 그리고 꼬리 달려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나서 거래대금 둔화 끝. SK바이오사이언스 더블 났다며.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 재편입 또 차익 실현. LNF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온 LNF. 또 대보시스터즈 더블 난 대보시스터즈, 크래프튼. 또 롯데정밀화학 32%. 이렇게 해서 9월 29일까지 4달 만에 70% 수익. 그리고 10월 26일 날 위메이드나 게임주는 문나 선생님이 방 안에서 다 올려주신 거예요. 동생분이 게임 업체에 계세요. 전문직으로. 내부자 정보를 갖고 온다는 게 아니라 이 업체는 이런 업체고요. 교육 자료들 만들어서 VVIP 방에만 공유도 해주시고. 그래서 위메이드의 8천억에서 7조까지 수익은 다 잡아내셨단 말이에요. 10월 달에만 위메이드 200%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11월 달에 지난주에 폭등 화요일 날 추가 폭등하면서 사상 최대 신고가 서브 계좌에서만 이 정도 수익. 결론적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지금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롯데정밀화학에서 16% 차익 실현 했어요. 분명히 써있죠. 정확히 그러면 아까 9월 29일 날 롯데정밀화학 차익 실현 30%대 11월 3일 날 차익 실현. 자, 한번 봅시다.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왜 차익 실현을 해요? 꼬리가 달렸잖아.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캔들의 크기 이후에 꼬리가 달렸잖아. 차익 실현이죠. 이때 차익 실현 못했어도 음봉으로 떨어져 장악형으로 밀려 내려가기 시작해. 전량 차익 실현. 그 다음엔요. 거래대금 둔화돼 있고 다 음봉이죠. 대부분. 들어가요? 안 들어가? 그러다가 거래대금 수반하고 상승이익 확인형이에요. 꼬리 달려 안 달려요? 달리죠. 전량 차익 실현. 그 다음날 갭상승의 음봉 하락 장악형 전량 차익 실현. 근데 이날 빠져나오셨잖아. 이날 꼬리 달리니까 차익 실현 했잖아. 상승이익 확인형이 떠서 만약에 편입을 했는데 차익 실현을 못했어. 되돌릴 때 어디에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 윤정두가 알려드렸잖아요. 전 세계에 없다 그랬죠. 콤마가 만들었을까? 이거를 5에서 10거래 이상, 3에서 5거래 이상, 1에서 3거래 이상 조정을 받다가 추세 하락이 나오다가 반전이 나오면 이게 기본 전제 조건인 겁니다. 편입은 여기서부터 하십시오. 여기서부터 하십시오. 그 전략을 정해드리고 되돌리는 그림에서는 어디서 차익 실현을 하는지 혹은 손절은 어떻게 하는지 정해드리고 시장에 나와 있는 이거는요. 자, 상승 확인형 떴어요. 매수해요. 왜요? 올라가니까요. 전제 조건은요. 뭐 그게 어딨어요. 그냥 상승 확인이죠. 뭐. 그러니까 계좌가 시퍼래지는 거예요. 거래대금에 대한 신뢰도도 따지지 않고 어디서부터 편입하는지 전제 조건이 뭔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께는 교육을 다 해드린 겁니다. 반전에는 4대 천왕에. 하락 장악형은 전제 조건이 이렇게 돼야 된다. 요 밑에 거는 시중에 대충 나와요. 대충. 여기에 교육받으면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도를 같이 맞춰드리죠.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어디서 차익 실현을 하는지 차익 실현했는데 되돌려 그러면 어디서 재편입을 하는지 이게 있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없다니까. 아니 혼마가 이걸 만들었겠어? 아니면 스티븐 니슨이 이걸 전 세계에 뿌리면서 이런 걸 보강을 해놨겠어요? 윤정도 것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 강의 교재로 쓰고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대표님 좀 오셔갖고 강의 좀 해주세요. 우리 임직원분들 강의 좀 해주세요. 그 강의 교재. 한국거래소 2005년도에 초청 강연의 교재. 그게 무서운 것 같아서 이게? 그 교재 내용을 무료로도 드렸으니까 공부를 하시는데 그걸 다 알고 있는 윤정도한테 언제 배워서 하버드 대학 하버드 대학 가시려고? 이렇게 떴어. 어디서 편입할 건데? 이게 뜨는 자락이 전제 조건이 뭔데? 그건 윤정도만 알고 있어도 되잖아요. 그럼 윤정도가 알아서 매수 사인, 차익 실현 사인, 손절 사인 드리면 되잖아. 근데 매달 과금하는 게 아까워? 그럼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배우셔서
어떤 자료? 80시간 강의가 있죠. 80시간. 우리나라에 80시간 강의 있는 사람 있어?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80시간의 강의, VOD와 교재 다 드리죠. 다 드린다니까. 그럼 그걸 받고 이렇게 공부를 하세요. 교재 다 노트에다 붙여서. 왜? 수익 나서 재밌으니까 저렇게 공부하지. 수익이 안 나는데 저렇게 공부하겠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세요. 지금 당장 전화를 하세요. 지금 조금 전에 띵똥띵똥 소리 났단 말이야. 그럼 그 띵똥띵똥 소리가 났다는 건 뭐예요? 결제자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이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이 상품의 가입과 이것도 이제 가격 인상할 겁니다. 이 자료 내용 다 무료로 받아가시고 실질적인 이벤트는 3+2 딱 선착순 아까 5명이었는데 2명 가입이 되셨으니까 그러면 3명만 3+2+1로 왜? 카카오 게임즈 사상 최대 신고가, 위메이드 사상 최대 신고가, 폭발적인 시세 지난주 이번 주 계속 나와주니까 특별 이벤트 끝. 내일 저녁에는 나 어제 가입할 거 이거 하지 마시라고. 위메이드입니다. 잘 보세요. 9월부터요. 8월이 아니고 9월. 문자 사인입니다. 빨리빨리 넘길게 그냥. 빨리빨리. 차익 실현 재편, 차익 실현 재편, 차익 실현 재편이 한 그 문자 사인 기준. 아까 우리 직원분한테 얘기했더니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정신 왜 이걸 다 넣어 매번 바보야. 응?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날짜에 11일부터 15일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짜 답답하다. 답답해. 윤정도 승질 안 좋은 윤정도 11월 8일이야. 11월 8일. 그럼 11월 8일 문자가 이렇게 나갔잖아요. 9시 13분에 11월 8일에 1차 매수 17만 3,500원. 그 다음에 8일 2차 매수 5% 추가해서 15%까지 채운다. 17만 8,000원에. 그럼 평균 단가 나올 거 아니야. 그 평균 단가가 나와 있는 게 요거잖아. 그럼 날짜별로 그 뒤에 넣으라는 얘기예요. 알아들었겠지. 못 알아들으면 좀 이따 얘기해 주면 되고. 그렇게 해서 평균 단가가 17만 원. 그러니까 차익 실현 재편입, 차익 실현 재편입한 평균 단가. 마지막 평균 단가가 17만 8천 원 또 혹은 18만 원 초반 요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은요. 20만 원 훌쩍 넘겨버려 그냥. 20만 원. 그렇게 해서 오늘 20만 2,500원에도 편해. 20만 2,500원에도 10시 25분에 편해. 그러면 어제 똑같은 얘기 했을 때 오늘 아침 전에 가입하셔서 위메이드 매수인 받으면 되잖아. 시가총액 7조짜리 아침에 그냥 일찍 20만 2,500원에 21만 원을 넘겼죠? 그 수익을 왜 놓치냐 이거예요. 요 표를 이렇게 여러 개 만들 필요 없고 하나씩 만들어 드려요. 하나씩 그냥 한 장씩. 그리고 이걸 또 보여드릴 이유도 없어 사실은. 응? 10월 14일 날이 상한가 날이에요. 10월 14일이 9만 원대에서부터 상한가 9만 원대에서부터 지금 뭐 20만 원 넘겨 있잖아요. 19만 9,100원이 신고가 찍은 기준이었고 여기서부터 조금 늘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다 들어올려서 거의 뭐 매일매일 방송을 갖고 나가고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수익 또 막 300% 수익 나십니다. 이런 수익도 올려주시고 남경희 선생님 또 다른 분들도 300%뭐 65% 300% 수익 또 있어요 보면.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차익 실현 재편입 차익 실현 재편입이 오히려 마지막 자락에서 빠져나오기 쉽다. 안 그러면은 못 빠져나오세요. 아까 남경희 선생님이시고 지금은 정동환 선생님 계세요. 응? 와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그냥 맹신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분명히 거래대금 터져서 그 기준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둔화되면 주봉 단위에서 대처하자고 했는데 아니다 싶으면 나와야지. 어찌됐건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의 상승률의 기준을 잡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 상승률이 뛰어납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가총액 1조짜리에서 상승률 상위입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결론은요. 거래대금이 수반돼 있다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둔화돼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래대금 없이 올라가면. 신뢰도가 저하되죠. 거기에 이왕이면 카카오 게임즈를 더 우선순위를 잡아준 이유 중에 하나가 얘나
그냥 눈에 보이는 외국기관 뭐 혹은 외끌이 매집이 돼 있지는 않아요. 계속 뺑뺑 돌리고 거래되고 수반하면서 올라간 거지. 근데 카카오 게임즈는요. 계속 오늘까지 해서 7%대 중반에 매집이 들어왔어요. 그 짧은 구간에 7% 중반, 매수 평균 단가가 9만 원대 초반, 프리미엄이 거의 없다. 그런 내용들을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아프게. 아, 대표님, 저거 더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저거 사면 안 돼. 안 된다고. 일단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인데 믿을 구석이 있어야 들어가죠. 얘는 똑같은 게임 줘도 뭐 이래 하고 뭐 5대니 어쩌고 다 좋아. 어차피 어찌됐건 수급까지 뒷받침돼 있습니다. 이 기준. 매직 시그널을 매수사인 나올 때 거래가 수반돼야 됩니다. 이 기준. 1분봉에 이만한 캔들이 있어 없잖아. 이 캔들을 오히려 윤정두가 그려가면서의 기준에서 설정법이 잡아드리는 기준. 언제 10월 19일에 얼마야? 9만 원대입니다. 결국 오늘 11만 원을 찍어줘요. 시가총액 4위, 시가총액 8조짜리 거래대금 1위 종목이. 거래대금 오버슈팅이 아니라니까. 1조가 무슨 오버슈팅이에요. 최소 1조 5천억 2조가 나와요. 오버슈팅. 아, 카카오 게임즈가 그렇고 죄송합니다. 위메이드. 조금 전에 9만 원 보셨죠? 조금 전에 9만 원. 지금 20만 원이 넘어가. 조금 전에 9만 원. 아까 이게 9만 원이라고 이게. 9만 8천 원. 이게 언젠데 14일. 14일 이후에 19일. 14일이고 이 14일 날짜의 차트를 19일 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9만 원대 이게. 뭔데? 9만 원대에 샛배령이 뜨고 나서요. 샛배령. 샛배령. 이게 14일 9만 원대. 샛배령. 장악형. 장악 확인형. 샛배령. 갭.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해볼까요? 여기서부터 다시 그려서 자 여기서부터 만약 예를 들어 7만 원에 14만 원이야. 7만 원에 21만 원의 목표 주가네. 기가 막히게 21만 원 오네.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얼마예요? 이건 더 멀리 잡았어. 5만 원에 8만 원, 21만 원이에요 이것도. 맞잖아요. 저 5만 원이 바닥이 13만 원이야. 그럼 얼마 올라간 거야? 8만 원 올라간 거죠. 8만 원 대비 13만 원 대비 8만 원이 얼마? 21만 원이죠. 21만 원. 오늘 21만 원 찍어버리잖아. 시원하게.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우스운 것 같아. 전 세계적으로 없죠. 윤정두가 정형화해놨지. 그렇게 잘난 윤정두라고. 그렇게 잘난 윤정두야. 오늘 기준에서 VI 땅, VI 땅땅, 응? 20만 9,400원. VI 변동성 완화장치. 와우, 대표님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 위메이드가 강한 거죠. 시장이 강한 거죠. 새로운 목표 주가 설정 범위. 13만 5천 원, 뭐 18만 8천 원, 13만 1천 원에서 13만 8천 원 얼마야? 5만 7천 원 얼마야? 24만 5천 원? 뭐 오케이. 그렇게 해서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다. 그 급증갭에 대한 기준 샛배령, 변형 샛배령, 장악형. 왜 놓칩니까? 거래대금 수반돼서 움직이는데 왜 놓칩니까? 왜 놓치세요? 이게 11만 원대 이게 상한가 가서 다 오른 걸 왜 주냐가 아니라 상한가 가서 11만 원대라고. 그 이후에 그러면서 계속 패턴 나오죠. 같이 움직여서 수익을 내시자는 거예요. 그럼 위메이드의 기준은 뭐냐? 지금 투자 경고야. 투자 경고라고. 우리는 갖고 있으니까 매매를 해요. 내일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와버리면 거래 정지 하루 들어갑니다. 우리는 10% 이상 움직이면 이제 오버슈팅 자락으로 잡고 꼬리 달리거나 음봉이면 착시를 할 거예요. 컴투스는 150만 주 기준 잡아드렸고 카카오 게임즈는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기준을 보시면 돼요. 86,800원입니다. 아니지. 8만 원 초반부터지. 라이브 방송에서 8만 원 초반부터. 8만 8천 원입니다. 아니지. 8만 원 초반부터. 8만 2천 원 뭐. 아까 보셨잖아요. 7만 원대도 있으신 거. 8만 9,200원입니다. 계속 잡아드려. 계속 잡아드리는데 그 계속 잡아드리면서의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 우리 직원분이 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의 기준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표를 안 보이니까 따로 한 장 뒷페이지에 이렇게 해서 아까까지의 편입 단가가 86,800원, 89,200원, 뭐 91,400원 이렇게 했더니 92,200원이 평균이더라. 또 여기 이렇게 문자 많이 나갔죠. 11월 5일부터 뭐 8일.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나갔어. 또 문자 나갔어. 또 문자 나갔어. 또 문자 나갔어.
전부 나간 거를 합산해서 봤더니 얼마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12일 날 기준에서 얼마요? 12일 날 기준에 92,000원에 20% 비중 유지. 신규 편입자. 12일 날. 금요일 날. 그럼 얼마예요? 금요일 날 92,000원에 샀으면 20% 올랐네. 그잖아요. 금요일 날 샀으면 20%. 자, 16일 날 기준입니다. 어제는 이제 게임주들이 변동이 없어서 변동이 없을 때 매매 안 잡아드려요. 오늘 잘 보세요. 오늘 98,800원입니다. 20% 유지하세요. 신규 편입자 10% 잡으세요. 9시 22분입니다. 그럼 위메이드보다 먼저 샀어. 위메이드는 투자 경고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갖고 있더라도. 얘는 투자 경고 아니야. 위메이드는 매집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얘는요 6.18%의 매집이 단행됐어. 10월 26일부터 전거래일까지 외국인간 쌍끌이로 9만 원대 초반에 매수 어제 야간에 가입하셨으면 얘기했잖아. 어제 야간에 가입하시라고 이런 종목 잡아드린다고 개장 초부터. 내일은요 똑같이 더 강하게 움직일 종목 내일 개장 전에 안 잡으실 거냐고. 개장 초에 안 잡으실 거냐고. 매일매일이잖아 지금 매일매일. 자 10만 1,500원이에요. 못 샀어요? 지금 여기서라도 10% 사세요. 근데 수급이 더 개선돼. 거래대금 더 터져. 움직임도 더 나와. 오케이. 10만 1,800원에 5% 추가. 그럼 아까 10만 1,500원에 들어간 분 5% 추가가 아니라 98,800원에 들어갔잖아. 10%를. 그렇게 해서 5% 추가한 거예요. 목표 주가 11만 5천 원으로 상향. 그러고 나서 이거 봐라. 10만 6천 원 고점을 넘길 수 있는 수급이 들어오네. 5만 주에서 깔짝대던 프로그램이 6만 주, 10만 주, 12만 주, 14만 주까지. 이거 봐라. 그러더니 치고 올랐는데 막 18만 주, 20만. 결국은 프로그램 40만 주 이상 들어와. 그러면서 이 고점을 넘기는 거예요. 10만 6천 원이 사상 최대치 고점이란 말이에요. 이건 넘긴다. 10만 5천 원에 들어갑시다. 매수. 신규 편입자 오늘 기준에 20% 다 채운 거야. 그렇게 해서 평균 단가를 잡아서 올려드린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내용을. 그러면 평균 단가가 20% 평균 단가가 오늘 10만 1,100원이에요. 오늘 기준에 10만 1,100원이라고. 응? 그러면 11만 원 넘겼으니까 11만 100원이니까 오늘 어제 야간에 가입만 하셨어도 오늘 개장 전에 가입만 하셨어도 오늘 오전 일찍 가입만 하셨어도 카카오 게임즈의 시가총액 4위에 8조짜리 종목에서 하루 만에 10% 수익을 내고 먹고 들어가는 거야. 1년치 그냥 회원가입 다 뽑는 거야. 그 앞전에 벌써 평균 단가 94,300원, 96,200원 다 오픈해 드렸잖아요. 이거 다 오픈해 드렸어요. 채팅방에 여러분들한테 전략을 좀 더 볼까요? 이제 진짜 자 보세요. 하루도 안 걸르고 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안 샀겠어? 이걸 안 샀겠어? 시가총액 대형주 좋아하는 윤정부가 안 샀겠어? 왜 대형주를 좋아할까? 왜 대형주를 좋아할까? 누구나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소형주 잡주에서 깔짝깔짝 뭐 이거 대박 나졌죠. 안 돼. 거래대금도 없고 물량도 없는 걸 어떻게 사서 그걸 수익을 냈다고 그래. 거짓말 뻥쟁이들이지. 자 보세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4위로 올라옵니다. 8조 1,000억. 시총 1조 이상짜리 종목의 상승률 2위. 펄어비스보다 더 많은 매수가 들어와요. 거래대금 1위입니다. 더 값져요. 오늘 80만 주 이상 들어왔어요. 이런 내용들 MSCI 지수에 편입된 내용들 다 아시잖아. 이 내용은. 그 수급 논리 아시잖아요.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인수한 부분에 대해서 윤정도는 긍정적으로 해석한다고 했고 그 부분에 대한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는 거는 역시 뭐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저평가는 아니라니까. 11월 1일 날 11시 31분에 올려드린 전략 84,000원이 84,000원. 응? 거래대금 시가총액 6조짜리에 거래대금 3,000억이 터졌단 말이에요. 거래대금 최상이라고. 그게 당일날 88,200원 가요. 10%까지. 계속 매수야. 1조 이상짜리는 우리는 얼마? 1조 이상짜리 종목은 우리는 얼마? 10%까지 따라붙고 특이한 케이스 15%까지 따라붙는다고 했잖아요.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예요? 여기가 10만 원이야. 갭에 대한 목표주가 윤정두가 만들어 놓은 거를 했죠. 전 세계적으로 없다 그랬죠. 그게 기법인 거지. 남의 거 훔쳐다가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럼 몰라.
자기가 지은 책이라고 거짓말 해놓고. 윤정도는요.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입니다. 10만 원입니다. 넘겨버려. 그러면 추세적인 범위에 갭에 대한 목표주가의 범위에 매집에 대한 범위에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다시 다. 이게 뭐예요? 이게 프로그램 쪽의 매매 동향이거든. 프로그램이 외국인들이 많이 써요. 프로그램 매매는 외국인 위주로 많이 쓰는데 왜 해지를 많이 하니까 그쪽은 선물 쪽에서. 어찌됐건 프로그램에서는 순매도인데요. 개인들이 물량을 더 뺏겼어요. 왜? 기간이 무지하게 사재기입니다. 근데 MSCI 지수 편입되는 즈음 그때부터 해서 외국인이 막상 제낍니다. 쌍끌이가 돼버려. 이 수급을 논할 수 있는 게임주 자체가 솔직히 1조 이상짜리 없습니다. 컴투스 정도 좀 들어오는 거 빼고는 게임주에 외국인 혹은 기관 혹은 쌍끌이로 들어오는 종목이 5% 이상 들어온 종목이 없어. 7% 들어왔다고. 시가총액 4위인데. 4천억, 5천억이 들어왔다고. 이거 월말에 MSCI 지수 편입이 될 때 그때 패시브 자금하고 바뀌는 고수급이 굉장할 거란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장내 매도를 때리기가 어려워. 오늘의 기준은요. 쇼커버링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외국인 하나, 기관 하나, 개인 하나가 아니에요. 공매도를 때렸던 쪽, 해지로 때렸던 쪽, 공매도로 수익 낸다는 게 아니라 해지 차원에서 때렸던 쪽, 이런 쪽이 오늘 가파르게 올라오니까 쇼커버링. 또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해서 또 쇼커버링, 공매도 때리는 쪽. 또 혹은 해체하는 쪽. 그 손바뀜 속에서도 위로 나와줬다는 거예요. 위로. 말일까지 이거 쭉쭉쭉쭉 가버리면 왜 매집 평균 단가 대비 매수 평균 단가 대비 아직까지 올라갈 자리가 많기 때문에 말일까지 쭉쭉쭉쭉쭉 올라가면 또 내일 비장의 카드 종목이 또 두세 개가 있는데 그 종목군들도 빵 터지는데 얘도 내일 또 터져. 거래대금 또 나와. 내일 거래량 800만 주만 실려도 얘는 또 시초가 대비 7% 10% 움직여버려요. 800만 주만 터지면. 개장초에 10시까지는 거래량은 터지겠죠. 일단은. 근데 얘가 쭉쭉쭉쭉쭉 올라가면 이제 내일 또 돼서 나 진짜 위메이드 맨날 얘기하는 거 놓쳐서 억울한데 카카오 또 놓쳤어. 이러지 마시고. 이제 자리 2자리 남아있어요. 새벽에 보시는 분들도 문자 남겨놓으세요. 전화 안 받으면. 나 제발 아침에 받아주세요라고 절실해야지. 갭에 대한 내용 이거 전 세계적으로 없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잘난 체하는 거야. 잘난 체. 어?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실력이 되는 사람한테 멘토 역할 해주세요 하는 거지.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해서 여러분들 계좌만 시퍼려졌죠. 거래대금 거래량 자체도 모르는 친구들한테 뭘 맡겨요. 시가총액 어디서 소형주 위주로 하는 친구한테 뭘 맡겨요. 방송에서 거짓말만 하는 사람한테 뭘 맡겨요. 오늘이에요. 오늘 98,800원 몇 시에 9시 21분에 매수. 신규 편입자도 10% 매수. 목표 11만 원. 10만 1,500원의 비중 유지하고 신규 편입자 10% 여기서라도 매수. 근데 너무너무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됐단 말이에요. 프로그램 매수, 거래대금 모든 게. 자, 그러면 10만 1,800원에 5% 추가합시다. 아까 98,800원에 사셨죠? 자, 5% 추가합시다. 15%. 목표주가 상향 11만 5천 원. 자, 잘 보십시오. 지금 현재 12시 48분인데요. 기준거래대금 3입니다. 프로그램 순매수 10인데요. 프로그램 쪽이 지금 계속 들어와요. 프로그램 수급 순위가 더 오를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은 1위까지도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혼내줄 거 우리 지금 또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진짜 우리 직원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거 분명히 올려주기 전에 매집에 대한 평균 단가 올려줬다고. 매집에 대한 평균 단가. 그거 어디 간 거야? 확 그냥 막 그냥 진짜. 3명, 4명이 붙어갖고 원고 작업하면서 이걸 못해? 이렇게 무서워 윤정도가. 철두철미하게 해야 돼.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니까. 아니 3명, 4명 붙어갖고 원고 작업하면서 막말로 그렇게 바빠? 오늘 몇 개나 올렸다고 윤정도가? 카카오 게임도 하나 그냥 집중해가지고 싹싹싹 올려드려 전략 올려드렸는데 매주 평균 단가 그거 어디 갔어? 여러분들 채팅방에 다 있어요. 적어 놓으세요. 지금 담당하는 분도. 남의 얘기가 아니야. 근무 시간에 뭐해? 출근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무서워요. 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되는데 지금 매수 평균 단가 보려고 그랬더니 그게 안 나와 있어. 그 적어놓은 텍스트 작가 전략 있잖아요. 그거를 캡처를 안 해놔. 몇 명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들의 자산이기 때문에 더 무서워야 되는 거예요. 주봉장에 이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다시 잡아드린 거고요. 그리고 일본 기준에서는 잘 보셔야 돼요. 이 수급이 없다고요. 이게 6.18이에요. 근데 오늘 1% 이상 또 들어와서 그렇기 때문에 7%대 중반이 들어온 종목 자체가 없다고요. 자, 수급에 대한 범위를 하나 보는 거고 줄 2개 걸었어요. 거래대금을 거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거래대금 아직 터지기도 전에 5천억 1조를 잡아놓은 거고 오버슈팅 자랑은 1조 5천억이면 오버슈팅입니다 라고 잡아놓은 거예요. 이 고점을 넘기는 수급, 그 수급 이상으로 들어와 있고 더 들어와 있고 당연히 고점 그래서 넘겼고 추가적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 그러면 또다시 또 넘기는 거고 장중 기준에 460만 주입니다. 주식수 몇 주라 그랬어요? 7,470만 주. 7,460 뭐 몇만 주인데 7,470만 주. 나눠주면 얼마? 6.18%. 어떻게 하냐고? 나눠 봤거든 내가 오늘. 나눠서 다 올려드렸다니까.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7,470만 주라는 종목 주식수를 알아야죠. 방송 딱 나와서 카카오 게임즈 대박 나셨죠. 그럼 쥐가 사지. 주식수가 몇 주인지 얼마큼 매집이 됐는지 언제부터 손바뀜이 나와줬는지 왜 들어왔는지 펀더멘탈적으로는 저평가인지 저평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수급 논리, 머니게임, 모멘텀이 있는 상황. 개인들 매매 단가 91,000원에 물량 뺏겼어요. 오늘 개장 초에 98,000원에 샀어. 99,000원. 프리미엄 10%도 안 돼. 6%의 매집이면요. 4천억, 5천억을 매집하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또 들어갔는데 프리미엄도 없어. 프리미엄도. 주간 개인 매도 1위. 여기다 붙여놨네. 이봐. 우리 직원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다 해줬는데 윤정두 나쁜 윤정두가 그냥 악만 쓰고 화만 내고. 응? 있잖아 여기.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주도 세력의 매집,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로 전환돼 있고 개인은 462만 주, 약 6.18%를 매도했습니다. 평균 91,000원을 매도했습니다. 매집 기준의 목표 주가로 잡으면요. 5에서 10% 매집을 했을 경우에는 매수 평균 단가에 30에서 50을 들어 올려야만 그들이 차익 수준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 얘기인데 윤정두가 2007년도 윤정두 도서에 써놓은 내용입니다. 2007년도 윤정두 도서에. 그렇게 해서 설정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얼마요? 130%라면 12만 원, 150%라면 13만 5천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직 갈 자리 많죠. 왜? 매집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그들도 손절하는 거야. 여기서 나가면. 물론 저점 물량 차익 실현하고 나가는 쪽도 있겠지만 나중에 들어오는 애들은 어떻게 할 거야? 나중에 들어오는 애들 손절할 거야? 더 사야지 지들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견인한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중에 들어온 쪽이 앞에 온 애들이 차익 실현하고 나와요. 난 고점에 갔는데 머리 아파 어떻게 하죠? 그럼 같이 머리 아픈 거지 뭐. 그럼 어쩔 수 없이 손절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지금의 기준은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패시브 자금도 유입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물량에 대한 액티브 펀드 쪽에서 들어온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요? 그럼 윤정두가 드리는 매매 사인을 받아서 대처하시라고 윤정두가 드리는 매매 사인 이게 정점을 찍고 흐름이 나와서 도저히 벅차요? 그럼 이거 왜 2%를 안 잡아드렸냐? 10만 6천 원이 사상 최대 고점이기 때문에 이 기준에서의 공방은 다시금 나올 수 있다. 거기서 물량 뺏기느니 양봉 잘 나오고 왜 물량을 뺏겨? 거기에 수급 무지하게 들어오고 있고 거래대금 우리가 원하는 거래대금 딱 6천억 마감 때까지 1조가 안 될 것 같아. 야, 딱 좋아. 1조 5천억 막 넘기면 이거 피곤해. 이거 딱 좋아, 딱 좋아. 최악의 경우는 그럼 여기서는 차익 실현을 고민하자. 끝. 얼마나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드려. 더 이상 명확하게 어떻게 잡아드려. 17만 5천 주가 프로그램 순매수였단 말이에요. 10만 7,600원일 때. 여기서 차익 실현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 거는 40만 주가 추가적이 아니라 40만 주까지 들어와 버려요. 프로그램이. 거래대금 아직까지 5,800억이야. 마감 때까지 1조 5천억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터질 가능성은 제한적이야. 정점 아니야. 그럼 일봉에 아까 매집 기준 보여드렸죠. 추가적으로 거래대금 줄 쫙쫙쫙. 5천억이면요. 무난합니다. 3천억에서 5천억이면 평상시에 무난해요. 1조가 터지면은 변동이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겁니다. 마감 때까지 1조는 채 안 나올 것 같은데 오늘 거래대금 좋습니다.
1조 5천억이 터지면 그거는 앞전의 기준처럼 정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점이 될 가능성. 무조건 정점이라는 게 아니고. 응? 수급이 더 들어오면서 가면 뭐 땡큐한 거죠. 이 고점의 흐름을 수급이 들어오면서 얼마 6.18 오늘 얼마 1% 이상 그럼 얼마 7% 이상 쌍끌이 매수로 우와 없다니까 단 한 종목도. 그럼 뭐해? 지금 이렇게 듣고 내일 아침에 이쪽 귀로 다 나가고 그냥 이렇게 속 빠져버려갖고 카카오 게임 좀 다 오는 걸 뭐 하라는 거야 이거 이렇게 되지. 우리는 이런 날도 아주 땡큐하게 편입해요. 개파락 6% 나온다. 응? 양봉으로 돌리는데 왜 못 들어가? 마찬가지예요. 매직 시그널에 매수사인이 나오고 거래가 주반되는데 이걸 못 따라붙나? 매직 시그널에 매수사인이 나오고 거래가 밋밋하면 못 들어가요. 매직 시그널에 매수사인이 나와 있는 상태에 거래가 수반될 때 이자락부터 10월 말 늦으면 11월 달부터 이걸 왜 못 들어가나? 그래서 11월 달에 이 거래대금 터지고 8만 원 기준에 이거 사실은 우리 여기서 엄청난 수익 냈다가 여기 손절했어요. 손절한 종목 다시 들어가기 쉬워? 오기 부리고 막 안 들어가지? 아까 얘기했잖아. 펄어비스 2번 들어갔는데 2번 다 손절했다고. 혼나야 되지. 결국은 뭐 들어올렸지만 우리는 위메이드 카카오게임즈에서 복수전했고 컴투스에 복수전했고 오늘까지 해서 장 마감 이후에 수급은 540만 주. 나누기 747 해줘봐요. 7% 이상이지. 응? 그거를 알고 뭐 대처를 해서 이거는 이제 10월 26일부터 11월 16일까지 개인들 수급이 왜 8만 2천 원으로 나오지? 그럼 아까 제가 그럼 잘못 기준이 잡혔나? 8만 2천 원이 아닐 텐데. 어찌됐건 제가 내일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9만 1천 원이었잖아요. 그죠? 볼까요? 평균 단가가 더 낮아질 수가 없지. 거래가 위에서 터졌는데. 그러니까 아마 엔터를 안 눌렀든지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봅시다. 카카오게임즈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9만 1천 원이란 말이야. 근데 왜 갑자기 8만 원으로 뚝 떨어져? 내일 다시 한번 제가 잡아서 확인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직원분이 다시 이제 이 매직 기간 조회 기간 11월 16일까지로 해놨는데 요게 뭔가 지금 잘못 체킹이 된 것 같아요. 아니면 엔터를 완전히 안 눌렀던가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외국기관 쌍끌이의 고른 시각의 기준, 캔들의 기준, 제대로 된 수익의 기준 다 잡아가십시오. 아시겠죠? 여기서 끝이 아니다. 수급이 뒷받침돼 있다. 대표님 만나고 제출력지 말고 오늘 1억 이상 차익 실현했어요. 그게 9월 말이야. 10월 폭등, 11월 폭등. 와우. 와우.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전화번호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이런 교육 자료 다 받으셔서 공부하시는 거는 여러분들 자유이신 거고 아유 나 공부 싫어. 매수, 매도, 책 실현 문자만 잘 줘. 오케이. 이런 분들처럼 행복한 수익 가지고 가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중에 독립하셔서 행복해 하세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제 뭐 2명 정도 남으신 것 같은데 3 플러스 2 플러스 1개월을 더 드립니다. 이건 말 그대로 이벤트예요. 이런 이벤트 한 적이 없어요. 5명 중에 아까 2명은 제가 확인했고 3명까지 뭐 들어오신 거 가끔 하고 하여간에 2~3명 남아있으니까 전화 주십시오. 전화번호 전화 만약에 안 받으면 문자 남겨놓으십시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제 앞부분 시황 부분 일부 올려드리고요. 또 올려드릴 테니까 제발 좀 큰 수익, 좋은 수익 잡아내서 이 좋은 장에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